안녕하세요. 제 목소리 들리시나요? 제 목소리 잘 들려요? 피드백 좀 주세요. 이게 줌으로 하다가 또 이걸로 하니까 또 헷갈려. 잘 되는지 잘 모르겠어요. 제 목소리 잘 들리시나요? 네, 네, 감사합니다. 그, 저희가 사실 이제 주말마다 한국 시간으로 일요일이죠. 일요일 그 오후 1시에 이제 인터뷰나 이제 이런 것들을 이제 주로 해왔는데, 요번 주는 딱히 스케일이 좀 잘 안 맞아가지고, 그, 다음 주에 되게 재밌는 분을 제가 부탁을 해가지고, 이제 그분이 오실 건데, 그분은 이제 그, 인터뷰를 할 건데, 그 전에, 요번 주는 뭐 할까 고민하다가, 사실 제가 그, NJ 채널 이거 만들면서, 원래 이제 쭉 했던 것들, 원래 계획을 좀 말씀을 드리면은, 밑에 봐보시면은 이제, 사실 이 세 개가 핵심이었거든요. 그쵸? 그 컴퓨테이션 디자인은 뭐 제가 전문 분야니까 이거를 좀 같이 이야기하면 좋겠다라고 한 거고, 이거는 두 번째 서바이벌 키트 같은 경우는 사실 오늘 우리가 할 이 두 개의 내용이랑 가깝죠. 비슷하죠. NJ 스토리 같은 경우에는 제가 그 뭐 공고 출신에 막 비보이 프로페셔널 댄서 하다가 군대 갔다 와서 뭐 지금까지 이제 미국에서 자리 잡은 것까지 해서 사람들이 조금 재밌다 해가지고 그 부분을 어, 클립으로 만들어서 올려드리려고 이제 해놓은 게 NJ 스토리고, 그 와중에 이제 제가 생각을 많이 바꾸게 된 이런 부분들, 물론 이제 책을 보거나 아니면 뭐 주변의 형들에게 이제 들었던 이야기들 좀 정리를 해가지고 제 경험을 정리한 부분도 있고, 그래서 이런 식으로 크게 한 세 섹션 정도 나누어져 있었었죠. 네. 그래서 채널이 이렇게 보면은 이렇게 다른 분들도 여러 가지 케이스 분이 계시는데, 주로 완전 이제 컴퓨테이션 코딩 쪽으로만 채널이 이렇게 흘러가는 부분들이 없지 않아 좀 있어서, 이 두 개, 그 위에 보이시는 이 두 개, 얘네들에 대해서 좀 내가 너무 신경을 안 쓴 것 같다. 그리고 사실 요거 보시러 오시는 분도 계시거든요. 그래서 이분들한테 또 따로 카카오톡 방이 있어요. 그래서 이분들한테는 너무 코딩 얘기만 하고 계속 이것만 하니까 좀 재미없을 것 같다 해가지고, 요번 주는 어쨌든 아, 라이브를 제가 경험한 부분들에 대해서 좀 이렇게 좀 제가 그때 당시는 잘 몰랐는데 지금 돌이켜 보니까 조금 뭐랄까요, 좀 독특한 케이스긴 한 것 같더라고요, 제 인생 자체가.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볼까? 라고 해서 첫 번째 주제로 오늘 제가 그 전투력에 대한 이야기를 올린 거죠. 그래서 사실 이거는 이제 저 혼자 이제 이야기를 쭉 드리는 거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피드백, 질문 같은 것들 이렇게 같이 주시면 좀 더 좋을 것 같아요. 왜냐면 저 혼자 이렇게 떠드는 거여가지고 아무래도 이렇게 여러분들 질문을 좀 주시면 같이 대화를 하는 게 좋을 것 같고. 그래서 우선은 오늘의 우리 그 라이브를 이제 함에 있어서 이렇게 시작을 하면 좋을 것 같아요. 제가 그 지금 여러분들이 보시기에는 어쨌든 굉장히 그 한 분야에서 열심히 해서 이렇게 온 케이스라고 볼 수 있겠죠. 비교적. 물론 더 저보다 더 이제 퍼포먼스를 잘 내시는 분들도 많이 계시겠지만, 어쨌든 비교적 그런 케이스인 것 같은데, 제가 사실은 비슷비슷한데 제가 제일 자신 있는 거는 사실 이제 나이 먹었으면 그렇긴 한데 전투력이거든요, 전투력. 저는 뭐 어떤 일을 하든지 간에 이게 그냥 하면 안 된다. 이게 좀 전투력이 많이 필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이 방법론, 제가 쓰는 이 전투력, 이 방법론으로 춤을 췄었었고, 그래서 춤을 춰서 그래도 어쨌든 인천에서 동네에서 이렇게 추는 것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이렇게 올라온 거죠. 서울까지. 그래서 프로팀까지 DMC라는 팀에 입단을 했었거든요. 그래서 군대 가기 전까지 프로팀 생활을 하다가 이제 들어갔는데, 그 갔다 와서, 그리고 제가 또 비즈니스를 또 하나 했었어요. 왜냐면 돈을 바로 벌어야 됐었어요, 저 같은 경우. 돈을 바로 벌어야 돼가지고,
그 뭐라고 얘기해야 되지? 어떻게 보면은 아는 형님 스타트업 사무실에 가서 이제 일을 한 거죠. 도와주면서 학교를 다니면서 그러면서 이제 학교 졸업할 즈음에 제가 대학교 3학년 때 이제 사업자 등록증을 내고 네, 네, 안녕하세요. 네, 비즈니스를 이제 시작을 했었었죠. 하다가 비즈니스 할 때도 어떻게 보면 이 전투력으로 했죠. 이 전투력을 가지고 춤에 춤췄을 때 그 컴피티션 경쟁에서 이제 살아남기 위한 방법론으로 비즈니스를 했고 그 덕분에 굉장히 빨리 올라갔어요. 그래서 제가 그 굉장히 20대 중반 때 오토데스크나 이런 데서 이제 초청을 받아가지고 대구, 부산 세미나도 다니고 그랬었거든요. 그렇게 있다가 이건 도저히 안 되겠다 생각을 해가지고 유학을 가야겠다. 물론 이거 얘기하면 복잡한데 어쨌든 유학을 가야겠다라고 생각을 해가지고 유학보다도 사실 해외 취업이 저한테 먼저였죠. 왜냐면 저는 흑수저이기 때문에 돈을 벌어야 되기 때문에 일단 유학은 뭐 꿈에도 못 꿨었고 어쨌든 그 와중에 이제 시드니도 넘어가서 구직 활동도 하고 일도 하고 워킹 홀리데이 갔다 왔어요. 그래서 갔다 와서 그다음에 이제 30살이 돼서 미국에 넘어왔죠. 미국에 넘어와가지고 뭐 MIT에서 연구원으로 있다가 버클리에서 이제 에마크 건축학 석사를 받고 그 다음에 이제 GSD에서 컴퓨테이션 디자인 이제 석사를 받고 그 다음에 이제 S3 ArcGIS 여러분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그 프로덕트 만든 회사에서 지금은 이제 엔지니어로 일을 하고 있죠. 그래서 사실 회사에 올 때도 제가 일단 학교 들어갈 때도 그랬고 버클리 갈 때도 장학금 많이 받고 들어갔고 GSD에서도 진짜 힘들게 졸업을 했죠. 거의 뭐 막판에는 중국 친구들 엄마한테 중국 친구들한테 돈 빌리고 내 친구의 엄마한테도 돈을 빌려서 졸업을 했어요. 졸업을 했다기보다도 그냥 그걸로 이제 버티다가 막판 잘 데 없어서 이제 학교에서 학숙하다가 이제 돈 여기저기 빌려가지고 직장 얻어서 거의 6개월 만에 제가 연봉을 2배 뻥튀기 시켰거든요. 6개월 만에 연봉을 2배를 뻥튀기 시켰어요, 진짜로. 그래서 뻥튀기 시키고 지금은 그래도 제 개인적으로 여러분들한테 유튜브 솔직히 비디오 지금 한 300개 정도 올린 것 같은데 이거를 작업해서 올릴 수 있는 시간이 일단 확보가 된다는 것 자체가 어차피 이거 뭐 우리 회사 사람이 듣진 않을 거니까 어쨌든 그렇게 지금 돌이켜보면 되게 어떻게 보면 말도 안 되는 그런 것들을 하면서 여기에 이렇게 지금까지 이제 와서 여러분들한테도 이렇게 좋은 정보를 뭐 좋을지 안 좋을지 모르겠지만 정보도 쉐어하는 입장까지 이렇게 된 거죠. 그래서 사실 누군가에게 저는 제가 조카를 되게 좋아하거든요. 조카 우리 조카 하람이 하민이라고 있는데 그 두 조카 애들에게 왜 그런 거 있잖아요. 가장 좋은 걸 줘라. 가장 좋은 걸 준다고 했을 때 뭘 주냐라고 했을 때 저는 뭐 야 이렇게 하면은 뭐 회사 연봉을 2배 올릴 수 있어. 야 이렇게 하면은 뭐 하버드에서 상 타고 졸업할 수 있어. 아니면 야 이렇게 하면은 뭐 코딩을 잘할 수 있어. 이런 거 말고 어차피 이건 다 부수적인 것들이고 사실 제가 생각했을 때 가장 중요한 거는 마인드셋이거든요. 어떤 의미로 보면 전투력. 전투력을 어떻게 상승시키고 다듬어내며 이것들을 내가 지금 학업 현장이라든지 아니면 유학 준비하면 유학 아니면 뭐 회사면 회사 이런 각각의 현장에서 어떻게 이것들을 발휘할 수 있을까가 저한테는 가장 큰 저의 강점인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옛날에 춤췄을 때 만났던 사람들은 야 너는 되게 춤을 물론 이제 일반 사람들이 봤을 경우에는 프로가 하니까 잘 추니까 야 너는 진짜 춤추는 게 정말 타고났다 라고 얘기하는 사람도 있고 제가 이제 비주얼라이제이션 이런 쪽 일할 때도 야 너는 진짜 비주얼라이제이션 쪽이 진짜 타고난 것 같아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도 있고 코딩할 때도 마찬가지고 각각의 이제 그 단면만을 보고 놓고 보면 사람들이 그 뭐랄까요 이제 너는 참 그 부분이 타고났어라고 하는데 저는 알죠 제가 제 원래 스타일을 그렇기 때문에 그건 아니고 정말 그 안에 파운데이션을 이렇게 끄집어내 보면은 저는 다른 사람들보다 전투력이 되게 셌던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 피드백 없어요? 같이 이렇게 대화하면서 하는 게 좋을 것 같은데 너무 저 혼자 독백을 하니까 쉽지가 않은데 네.
그래서 그 제 조카들 이제 뭐 자식들에게 아직은 없지만 어쨌든 정말 좋은 그러니까 되게 가족 같은 어떤 후배들에게 뭔가를 준다고 했을 경우에 저는 개인적으로는 그거를 주고 싶어요. 어떻게 하면 이 삶의 문제들을 잘 다뤄내. 왜냐면 문제는 계속 오거든요. 이거 하나 해결될까 하면 또 들어오고 또 들어오고 이러거든요. 그래서 제가 비디오 예전에도 만들어 놨지만 제가 그런 능력이 좀 있었어요. 학교 다닐 때도. 대학교 뭐 21살, 22살, 3살 때도 제가 중학교 때부터 사회생활을 시작했거든요. 중학교 때 신문 배달이나 찹쌀떡 파는 걸 먼저 시작을 했어요. 네. 그거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지금까지 오면서 이제 그때 쌓았던 피드백이 있어서 그런지 몰라도 학생들이나 이런 애들 보면은 막 나라 잃은 백성 같은 표정을 짓고 있는 거. 대학교 1학년, 2학년 때 자주 많잖아요. 내가 이제 후배들한테 항상 저랑 얘기하면 으쌰으쌰 힘을 내고 가고 약간 요런 좀 특기가 있지 않았었나 옛날에는. 요즘은 잘 모르겠어요. 어떤지. 그래서 동기부여를 꽤 잘하고 어떻게 하면은 이렇게 어떤 의미로 보면 전투력, 어떤 의미로 보면 그 뭐라고 얘기해야 되지? 동기부여, 막 그 포텐셜을 끌어낼 수 있는 막 그런 것들을 좀 잘 하지 않았나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어, 어떻게 보면 그 부분을 좀 여러분들에게 같이 이제 제 스토리, 제 인생, 뭐 긴 인생은 아니지만 물론 저보다 더 고생 많이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정말 더 고생 많이 하는 사람들도 있고 막 같지 않게 고생하는 사람들도 있죠. 왜 그런 사람 있잖아요. 학교 1등 못한 게 요번에 2등, 3등 한 게 막 너무 막 네? 좌절되고 그리고 요번에 죄송합니다. 요번에 뭐 상 타야 되는데 상을 못 타서 막 좌절되고 이거는 뭐 솔직히 뭐 말도 안 되는 것들이고 어떻게 보면 저는 굉장히 생존의 문제에 굉장히 많이 겹쳤었거든요. 왜냐면 집을 나가서 살았으니까 저는 이제 집을 좀 고등학교 때 집을 자주 나갔거든요. 고등학교가 그렇게 좋은 고등학교가 아니었었어요. 그래서 인천에는 그 대헌공고라는 요즘 이름 바뀌었더라고 재능공고로 공고로 나와서 그 바로 밑에 여러분들 아실까 모르겠어요. 인천에 유명한 학교 3개 있다잖아요. 도봉산, 그래서 운산, 항도, 그 다음에 운봉. 예. 운봉이라는 학교가 가운데 있고 운산이 여기 있고 항도가 여기 있을 거야. 거기 세 학교 가면은 거의 깡패 된다고 막 그런 얘기 있었거든요. 인천에서. 제가 거기를 가야 됐었어 원래 중학교 때. 공부를 하다 안 해가지고. 근데 우리 엄마가 학교에 찾아가서 얘 거기 보내면 왜냐면 워낙 유명한 학교였어요. 들어만 가면 이제 깡패가 다 되고 막 오토바이 타고 다니고 워낙에 이제 학교 퀄리티가 그랬던 학교였죠. 그래서 그때 평균 저희 반이 이제 한 학년당 평균 요즘은 훨씬 작을 거예요. 그때는 50명, 54명 있었어요. 저는 지금도 기억나는 게 54명까지 있었어요. 중학교 때도 그랬고 고등학교 때도 그랬고. 그러면 거기서 또한 54명 정도 그 학교 들어가면은 졸업하는 사람들은 막 2, 30명도 안 되고 막 나머지는 다 자퇴하든지 막 다 그렇게 되는 학교였거든요. 그래서 저희 어머니가 부탁을 해가지고 바로 그 위에 있는 학교를 딱 썼어요. 그 바로 위에 있는 학교. 그래서 그 학교가 된 거지 내가. 그래서 건축학과를 들어가서 이렇게 쭉 왔는데 무슨 얘기하고 있었지? 혼자 얘기하는 게 쉽지가 않아요. 그래서 어쨌든 이게 삶에 있어서 이렇게 저 같은 경우는 그러면서 집을 많이 나왔어요. 네. 좀 이렇게 집을 많이 나왔어요. 그래서 혼자 친구네 집에서 얹혀 살고 그러면서 신문 배달도 하고 고구마 장사도 하고 짜장면 배달도 하고 과일 배달도 하고 고구마 장사할 때는 그 앞에 있는 과일 형들이랑 막 과일 노가리 갖다 구워 먹고 저 중고등학교 때 그렇게 다녔거든요. 그래서 공부를 안 했어.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그러니까 제가 영어 공부를 했을 때 정말 정말 힘들었었죠. 네. 그래가지고 뭐야 어쨌든 그 매번의 인생의 산들을 이렇게 넘으면서 제가 스스로를 이렇게 어떻게 보면 약간 수련을 하는 거죠. 수련을 통해서 내 인생에 뭐 그렇게 굳이 표현하자면은 이해를 돕기 위해서 이렇게 레벨업을 빵빵빵 할 때마다 이게 되게 진짜 뭐랄까요. 그러니까 뒤에 보면은 뭐 운도 굉장히 많이 따랐죠. 저희 어머니가 기도를 많이 하셔서 그런지 몰라도 운도 굉장히 많이 따랐지만 어쨌든 중요한 건 뭐냐면은 스스로의 싸움에서 지면 안 된다. 전략이 필요하다. 전투력이 필요하다. 그 밑단에는.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오늘은 이제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여러분들
재미있나요? 저 혼자 얘기하니까 이게 좀 애매하긴 한데 재밌어요. 네? 네, 가정 형편이 안 좋다기보다도 그 저희 어머니 부모님 같은 경우는 정말 그 평범하신 이제 집안에 이제 사셨죠. 우리 인천에서. 네. 그래서 어, 가정 형편이 안 좋다기보다도 그냥 이제 그때 당시는 워낙 사기도 많았었고 전두환 정권 때 그래서 이렇게 뭐랄까요 조금 이렇게 이제 저희 아버님이 배를 타셨거든요. 선장하셨었는데 육지 생활하신다고 이제 이것저것 비즈니스 하다가 사람들한테 사기도 좀 많이 당하고 예, 그때 당시 그런 게 많았대요. 좀 그런 거 있죠. 예, 이렇게 좀 여러 가지가 머릿속에 있는데 약간 필터라고 정제를 해야 돼서 약간 제 버퍼링이 좀 걸리는데 일단 그렇게 해서 저는 어쨌든 어렸을 때 성격이 좀 유별났던 것 같아요. 예, 유별났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약간 그런 거 있었거든요. 이렇게 뭐 뭐지 어린 아이들 중에서 가만히 못 앉아 있는 어린 아이들 있잖아요. 막 뭔가 막 움직이고 막 약간 그런 뭐 H 뭐 D 무슨 증후군인데 그런 게 좀 있었던 것 같아요. 공부도 안 하고 맨날 돌아다니면서 놀고 밖에 나가는 게 더 좋고 그렇게 있다가 사실 그때 저의 모습을 기억하시는 분들이 지금 보면 아마 완전 깜짝 놀랄 거예요. 내가 가만히 책상에 앉아 있는 것 자체도 굉장히 깜짝 놀랄 거예요, 사람들은. 앉아서 왜 코딩 계속 해야 되잖아요. 근데 그때 당시는 그런 게 거의 이제 그런 삶을 살지 않았죠. 예. 그래서 대학교는 졸업을 하고 들어갔죠. 제가 그 뭐야 이제 고등학교를 공고를 나왔는데 이제 저는 수능을 안 보고 대학을 들어갔어요. 너무 이렇게 얘기하면 너무 실력이 없어 보이는데 뭐 어차피 뭐 이런 사람도 있고 저런 사람도 있는 거니까 저는 수능을 안 보고 그 내신으로만 해서 특별 전형으로 해가지고 지금은 서울과학기술대학교에 들어갔죠. 그때 당시에 서울산업대학교 거기에 들어갔어요. 그래서 저는 인천에 있는 제 고등학교에서 저만 서울로 왔어요. 나머지 친구들은 다 인천. 아마 그때 저도 만약에 인천에 있었으면은 그냥 인천에 어느 설계사무소에 들어가서 열심히 도면을 치고 있었겠죠. 근데 거기서부터 인생에 꼬인 것 같아. 그래서 여기까지 흘러온 것 같은데,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는 제가 한국에 들어가거나 특별히 지금 젊은 친구들, 우리 20대 친구들, 요 친구들을 보면 이제 다 그런 건 아닌데 몇몇 저도 이렇게 후배들 만나다 보면 예전에도 그 카이스트 제가 특강을 한번 갔었었는데 거기서도 이제 후배들 몇 명 만났고 후배라고 해봤자 그냥 뭐 이렇게 학교 후배 이런 게 아니라 그러니까 같은 일을 하는 그런 이제 학교 후배들이었던 거죠. 어쨌든 그런 분들 만났을 때 젊었을 때 저의 모습을 보여주는 경우도 있어요. 저는 약간 개종 없었거든요. 그냥 막 찾아갔어요. 옛날에 제가 처음에 3D 그래픽스 했을 때도 그때 지금은 이제 제주도 내려가서 계시는데 안재문이라고 있었어요. 안재문 씨. 재문이 형이라고 있었는데 그분이 우리나라에서 손가락 안에 들어오는 이제 3D 그래픽스 렌더링 이쪽 모델링 이쪽에 이제 탑 클래스셨거든요. 저 그분 무조건 찾아갔어요. 제가 찾아가가지고 만났어요. 지금도 기억나는 게 찾아가서 1층에서 같이 이제 커피 마시면서 이런저런 이야기를 했었죠. 저는 약간 20대 때 약간 너무 천방지축이었거든요. 예. 막 에너지가 막 넘치는 막 진짜 자갈로 밥을 해먹고 그 쌀로 와 모래로 씹어서 삼켜서 말도 안 나오네. 밥을 해먹을 수 있을 정도의 전투력이었기 때문에 그 당시는. 근데 요즘 20대 친구들 다 그런 건 아니지만 너무 이렇게 보면은 저도 한국 들어갈 때마다 이렇게 여러 가지 특강하고 이렇게 후배들 만나고 보면 이렇게 전투력이 많이 없는 것 같아요. 네, 물론 여러 가지 이유들이 있겠죠. 근데 이거는 기본적으로 환경이 많이 좌지우지되는 것 같아요. 저도 만약에 어렸을 때 계속 그런 부분들이 듣고 계속 그랬으면은 그렇게 됐겠죠. 왜냐면 환경이 되게 중요하거든, 사실. 그래서 저는 지금 그 제가 원래부터 전 교육 쪽에 관심이 되게 많았어요. 원래부터. 제가 24살 때부터 티칭을 하고 다녔거든요. 학원 같은 데서. 왜냐면 돈을 벌었어요. 저는 사실 모든 게 다 먹고 사는 일과 연결이 돼 있었거든요. 그래서 일단은 잠깐 저기 질문을 조금 같이 이야기를 하고 넘어가면 그 내신 같은 경우는 제가 또 건축가를 들어가게 된 이유가 있었어요. 건축가를 들어간 이유가 뭐냐면
우리 사촌 형이 건축가를 다녔었어요. 예, 그래서 이제 그때 당시 저는 너무 망난이어가지고 학교는 나와야 된다 이래서 그 엄마가 이제 저희 사촌 형 중에서 건축가 다니는 형을 이제 항상 붙여주면서 저보다 나이가 많았죠. 그래서 그렇게 친하진 않았는데 사촌 형 치고는 그 밑에 형이랑 친했었어요, 사실은. 근데 이제 이름을 얘기해도 되나? 어쨌든 이남진, 이남수, 이남주. 제가 이남주고 우리가 이남 그 돌리는데 연락은 요즘 많이 못하는데 어쨌든 그 큰형이 건축학과 다니면서 너무 재밌는 거야. 제가 그때 그 형이 군대 장교로 일할 때 제가 방학 때 놀러 갔는데 그때 이제 캐드라는 걸 처음 배웠어요. 중학교 때 오토캐드. 그래서 캐드로 막 이렇게 도면을 치는데 너무 이게 신기한 거야. 그래서 그때부터 저는 이제 중학교 때부터 캐드 같은 것들을 막 공부를 했죠. 근데 이것도 설명을 하면은 더 밑으로 내려가야 돼. 제가 컴퓨터를 너무 갖고 싶어가지고 컴퓨터 공부한 거 거기까지 내려가야 되는데 어쨌든 그렇게 해서 건축학과에 들어가서 저는 이제 공부는 재미없는데 뭔가 만들고 그리는 게 너무 재밌는 거야. 그래서 설계 도면 자격증 있잖아. 설계 자격증도 이제 고등학교 1학년 때 따고 공부는 안 하는데 이제 자격증 같은 거 많이 따고 그랬었죠. 예. 그러면서 보니까 이렇게 시험 때 좀 공부하고 그러니까 주변에 보니까 없어. 내가 막 첫 시험에 5등을 하는 거야. 5등. 54명 중에서 첫 시험에 5등을 한 거야, 반에서. 그러니까 저는 쇼크를 먹었죠. 아니, 이게 말이 돼? 워낙, 어떤 의미로 보면 워낙 바보들만 모아놓으니까 공부가 요즘은 다른데, 특성화고등학교에서 요즘 다른데, 그때 당시 저는 바보만 모아놓으니까 거기서 공부를 좀 하니까 5등이 나오는 거야. 그래서, 뭐지 이거? 하면서 이제 이렇게 하고 내신은 학교 졸업할 때 제가 1등을 했어요. 학교 졸업할 때는. 전체과, 통신과, 전작과, 건축과가 이렇게 있었거든요. 제가 제대로 기억을 한다면. 그래서 그 학교 세 개를 해갖고 1등을 해가지고 제가 그 특별 전형으로 서울과학기술대를 간 거죠. 예. 원래대로라면 못 가죠. 저거 죽었다 깨어나도 제 입장에서는. 왜냐면 저는 수능을 안 봤거든요. 봤나? 기억도 없어요. 예. 봤나? 전 내신으로 갔기 때문에 그 정도 기초가 워낙 없었었죠. 그래서 저는 사실 지금도 여러분들에게 컴퓨테이션 디자인 얘기할 때 계속 기초 강조하는 게 기초를 강조하는 이유가 진짜 기초가 중요한 걸 이제 깨달아 버린 거지. 그래서 요즘 한탕 몇 년 전에는 중학교 이제 그 수학책 이런 거 사서 공부하고 막 그랬었거든요. 그러면서 이렇게 내신을 열심히 공부했는데 근데 이제 강한 전투력에도 단점이 분명히 있죠. 단점이 분명히 있다고 생각해요. 일단은 저는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어떤 우리가 인생 꼭 다 그런 건 아니지만 대부분의 우리가 내려야 되는 결정들은 뭐냐면 속된 말로 바이너리 컨디션이에요. A를 선택하면 B를 못 취하고 B를 선택했을 경우에는 A를 못 취하는 이런 바이너리 컨디션이에요. 불리언 베리움, 트루 폴스처럼. 그렇기 때문에 분명히 단점이 있죠. 근데 제가 솔직히 이거는 이제 저도 이런 제 개인적인 얘기할 때 여러 가지 레벨을 머릿속에서 생각을 하는데 이게 좀 힘들죠. 단점 분명히 있어요. 단점에 대해서 얘기하는 것도 사실 너무 시간이 많이 걸릴 것 같아서 일단 저는 제가 이런 제 개인적인 얘기를 하는 이유는 뭐냐면 여러분들 주변 환경을 보시면 여러분들보다 더 힘든 상황에서도 어떻게든 하는 사람들이 분명히 있거든요. 그러니까 좀 약간 이렇게 주변 환경들을 보고 합리화하고 자위하지 말고 그냥 우리 인생에 대해서 내가 살 길을 살자. 이게 어떻게 보면 제 모토거든요.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리고 싶은 컴퓨테이션 코딩 이렇게 하세요. 이거는 그냥 다른 비디오 봐도 보이는 거고 저보다 더 잘 가르치는 사람 많고 더 중요한 건 뭐냐면은 내가 어쨌든 이렇게 되게 독특한 인생을 살면서 거기에 대한 어떤 어치브먼트를 좀 나눠서 그 중에 씨앗을 뿌렸을 때 뭐 하는 게 두 개라도 열매가 생긴다고 친다면 그 친구들이 또 씨앗을 뿌릴 수 있는 거니까 그런 관점으로 받아들이신다는 전제 하에 제가 강한 전투력에 대한 부분이 그쵸 엄청 뭐 돌직구로 말씀드리면은 제가 우울증 치료도 한 인생을 살면서 3번 정도 받았거든요. 되게 시리어스하게. 예. 근데 그것도 또 되게 많이 분석을 했어요. 그리고 점점 로봇가 돼간다고 느껴져. 감정을 배제시키는 훈련을 많이 하죠. 왜냐면 이게 힘들거든. 그래서 저도 미국에 와서 이렇게 속된 말로 진짜
가정환경 너무 좋아. 정말 좋은 뭐 교수님, 뭐 의사, 막 이런 분들 밑에서 자란 자제분들, 그런 분들이 정말 좋은 환경에서 모든 서포트를 받고, 물론 그들도 힘들다고 해요. 하지만 모든 서포트를 받고, 이렇게 하는 사람들은 일단 저는 이렇게 깊이에 대해서는 저는 많이 이렇게 못 찾아봤거든요. 근데 어떻게든 힘들게 하신 분들이 있어요. 그 중에 이제 제가 우리 미국 생활하면서 저의 어떤 아빠 같은 역할을 하는 사람, 박대권 교수님이라고 있어요. 지금 시라큐스에서 가르치시는데 그 형 같은 경우는 저한테 진짜 아빠 같은 존재거든요, 미국에서. 근데 그런 사람들 보면, 그리고 우재영 같은 경우도 보고, 성우재 교수님, 우리 인터뷰한 이런 분들 이렇게 봤을 때도 어쨌든 자기 스스로의 감정을 굉장히 잘 컨트롤 해야 돼요. 왜냐면 인간은 감정이고 인간은 오류의 동물이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은 이것도 되게 할 말이 많은데 오류의 동물이기 때문에 역설적으로 스스로를 그렇게 컨트롤하지 않으면은 전투력 자체가 상승이 안 돼요. 그래서 분명히 단점이 되게 많죠. 그리고 잃어버리는 것도 되게 많았죠. 근데 여러분 이런 거 있어요. 어차피 내가 원하는 부분만큼 성공을 못할 것 같으면요. 그러니까 성공이라기보다도 이렇게 정말 쉽게 얘기하면은 시작 안 하는 게 더 좋은 케이스도 많거든요. 그러면 엄청난 시간 낭비이기 때문에 어차피 시작을 한 결과 어떤 대가를 치르더라도 일단 해야 된다는 그런 것들을 전투력의 하나의 어떤 모양이라고 본다면 분명히 잃는 것들이 되게 많고 그리고 포기해야 되는 것들도 되게 많죠. 그래서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뭐 연예인들도 마찬가지고 한 분야에서 뭐 예를 들면 제가 요즘 되게 음악을 작업할 때 많이 듣는데 박효신이라든지 아니면 옛날에 그 박태환 누나가 그 박태환을 그 기술 이렇게 관찰했을 때 수도승 같다 그러잖아요. 너무 안쓰럽게 봤다 그러더라고요. 이렇게 몸 관리해줘야 되고 그 사람들의 프레셔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분명히 그런 것들은 있어요, 여러분들. 그래서 단점의 강한 전투력의 단점 이거는 너무나 큰 탑픽이기 때문에 나중에 우리가 처음부터 부작용을 얘기하면 여러분 안 할 거 아니야. 그쵸? 부작용에 대해서 나중에 우리가 이야기를 하기로 해요. 네. 그리고 이제 전투력이 일정하신가요? 전투력이 몇 년 동안 강하게 나왔다가 지치는지. 요즘은 많이 내려가서 나태해졌는데, 동기부여가 잘 안 되는 것 같아서요. 전투력이 강할 때는 오히려 주변 사람들에게 소홀이 되고. 네, 맞는 것 같아요. 이게, 우선은 말씀드리면은, 저도 이렇게 제가 우울증 치료를 받으면서 너무 힘들었던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그냥 그 감정이 없어졌으면 좋겠어요. 저는 진짜로. 사실 여러분도 우울증 약을 먹잖아요. 한국에서는 갑자기 약 이름이 떠오르지 않는데 리튬이라는 약을 줘요. 이렇게 초록색으로 된 거. 그걸 먹잖아요. 먹으면 어떤 느낌이 드냐면 이렇게 나무가 흔들리는 걸 보고 또 마음이 설레. 바람이 훅 불 때도 와 가을이다, 여름이다. 개미들 보면서도 되게 재밌게 관찰하고. 어떻게 보면 이제 일반 사람들이 그러는 걸 수도 있는데, 그러니까 무슨 얘기를 하고 싶은 거냐면은 제가 생각에 꼬리에 꼬리를 물고 막 타고 들어갈 때 그 가위로 잘라주는 것 같아요. 툭툭 잘라줘요. 그래서 그 안에만 딱 머물게끔 만들어주거든요. 그러니까 감정이 어떻게 보면 어느 일정 부분 없어지는 거예요. 근데 그게 너무 저한테 편한 거예요. 그래서 저도 이게 처음부터 원래 그런 패턴이진 않았어요. 저도 이렇게 스스로를 계속 몰아가다 보니까 왜냐면 오류를 없애야 되니까 로봇처럼 행동하고 싶고 로봇처럼 행동한다는 게 막 이렇게 로봇처럼 행동하는 게 아니라 내가 뭔가 결정을 내렸을 때 그걸 담대하게 받아들이고 거기에 대한 모든 페이먼트를 내고 내 맞을 거 다 맞으면서 가는 거죠. 그러려면 이제 쉽지가 않은데 전투력이 일정하냐? 절대 그렇지가 않아요. 그래서 어쨌든 우리말로 기억이 안 나는데 플렉츄에이션이라고 그러죠. 이렇게 위아래로 왔다 갔다 하는 거. 플렉츄에이션이 있죠. 굉장히 많이 있어도 사실은 저도 어쨌든 되게 불안할 때도 되게 많아요, 여러분. 왜냐면 지금 어떻게 보면 제가 있는 위치 여러분들한테 어떻게 보면은 선배일 수도 있고 컴퓨테이션 디자인 가르쳐주는 선생님일 수도 있고 여기 회사에서는 엔지니어 나름의 제 위치가 있잖아요. 로컬 모델 이 로컬 모델이 저 단점을 얘기하는데 로컬 모델이 특정 부분에서 내가 마치 수영을 하는 것처럼 저는 결론만 얘기하면 저는 못 쉬어요. 쉬면 불안해. 예. 아까 워커홀릭이 됐죠. 워커홀릭으로 몰아갔죠 제 스스로를. 왜냐면 그렇게 않으면은 공부도
그 다음에 공부의 현장에서도, 그 다음에 어쨌든 없는 형태에서 돈을 빌려서 어떻게 왔는데, 저는 제가 미국 여기 올 때 이름도 모르시는 분들이 각각 1,000만 원씩, 2,000만 원을 빌려왔거든요. 친구들한테 한 50명한테 30만 원씩 빌려서 저는 이렇게 왔거든요. 네. 그래서 어쨌든 이런 상황에서 이렇게 전투력이 떨어지고 막 나태해지고 싶고 쉬고 싶을 때가 있어요. 근데 분명히 쉴 때는 쉬어야죠. 왜냐면 이게 몸이 다쳐버리니까. 제가 저번에 그 워크숍 할 때 기침 되게 많이 했죠. 잠은 못 자서 그런 거거든요. 어쨌든 건강만 잃으면 다 잃어버리는 거니까. 그리고 지금 힘들게 여기까지 왔는데 건강 잃어버리면 그 뭐예요, 그거. 안 되지. 큰일 나지. 그래가지고 떨어질 때가 있죠. 근데 떨어져도 그땐 쉬어요. 저는 쉬면서 그냥 생각을 하죠. 다른 생각들을 하고 이제 그러는데 다시 끌어올리려고 노력을 많이 하죠. 왜냐면 그거 잃으면 안 되거든요. 그 정말 중요한 거예요. 한 분야에서 자리를 지키기 위해서 계속 투자하고 공부해야 된다는 거죠. 아까 박효신 얘기 잠깐 했는데 박효신도 어떻게 보면 천재잖아요. 음악적으로. 근데 결혼식 축가 하나 연습할 때도 녹음은 10시간씩이나 한다 그러더라고요. 진짜 열심히 노력하더라고요. 저는 그 사람들에 비하면 어떻게 보면 아무것도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그 정도 해야 돼, 사실은. 저도 계속 그렇게 다듬질을 하는데 안 될 때가 있죠. 안 될 때가 있는데 그때는 조금 쉬더라도 궁극적으로는 이제 다시 전투력을 높여야 되지 않나. 특히 20대 때는, 30대 때는, 뭔가 해야 될 때는. 속된 말로 저는요, 이제 안 해도 먹고 살 수 있어요. 지금까지 배우는 것만 해도 충분히 재탕하면서 먹고 살 수 있어요. 충분히. 그쵸? 어쨌든 뭐, 사회적으로 연봉을 책정할 때 제가 걸리는, 그러니까 여러 가지 부분들을 다 일단 밑에 놓은 상태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만족시켜 놓은 상태이기 때문에 어떻게 된다고. 근데 여러분들은 하셔야 돼요. 어쨌든 간에. 저는 그걸 겪어왔기 때문에 나 안 해도 되지. 근데 어쨌든 여러분들 하셔야 되기 때문에 해야 된다. 그리고 주변 사람들에게 소홀하게 된다? 맞아요. 왜냐면 점유율이라는 게 있잖아. 컴퓨터도 점유율 CPU가 있으면은 이거 막 계산하고 있으면 딴 쪽에 계산이 안 되잖아요. 근데도 그거를 밸런스를 좀 잘 맞춰가면서 해야 되지 않나.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주변에 이렇게 한 분야에 쫙 한 사람들 보면 밝은 면만큼 어두운 면이 분명히 있어요. 그거를 우리가 알아야 돼. 항상 예를 들면은 교회에서도 보면 성경책이나 이런 거 보면 항상 좋은 내용들, 그죠? 솔로몬이 어떻대, 다윗이 어떻대 하면서 이름도 다 데이빗 막 다 짓고 이러잖아요. 근데 인간들은 그런 게 있어. 좋은 것만 갖다 따라 쓰고 싶어 하는 그런 성향이 있죠. 근데 좋은 건 열매야. 결과란 말이야. 그럼 과정이 뭐냐? 과정에는요, 진짜 5만 가지 사건, 사고들이 있거든요. 그거를 카피해야 된다는 거야. 그럼 결과는 다 자동적으로 따라오시는 거예요. 여러분들 저처럼 스페셜리스트 되고 싶으세요? 제 과정을 온전히 내면 저보다 더 잘 될 수 있어요. 저는 멍청해서 이거밖에 못 되는데, 여러분 더 잘 될 수 있거든요, 사실은. 어쨌든, 그래서 소홀하게 된다? 그 부분에 대해서도 이제 어느 정도 공감합니다. 공감하고, 물론 평생을 그렇게 살 수 없기 때문에 단기간에 압축해서 하는 거기 때문에 좀 주변에 양해를 구하고 가는 것도 필요하죠. 저도 그래서 제가 한창 토플 GRE 유학 준비했을 때 이거 얘기하면 이것도 긴데 진짜 제가 할커스 어학원을 그때 다녔었는데 아마 강의실 한 3, 4개는 내 돈으로 했을 거예요. 안 들어본 수업이 없어요. 다 들어봤어. 선생님이 시키는 거 다 했거든요. 근데 점수가 안 나와. 진짜 너무 개더웠었거든요. 그때 당시 제가 친구들이랑 연락을 다 끊었어요. 그러니까 고시원에 딱 들어가가지고 미친 듯이 했는데 안 되더라고. 그래서 또 이제 기 나와서 친구들 좀 만나고 또 다시 들어가서 하고 그때는 좀 그런 게 있죠. 그래서 소홀하게 되는 거 맞다. 예. 그리고 뭐 감정이 탁해지는 게 마음이 아픈 것 같다. 저도 삼촌이 열심히 사시는데 눈이 죽이 계셔서 예, 그쵸. 근데 이게 사람마다 달라. 요즘은 물어봐요. 야, 남주야, 너는 네가 봤을 때 뭐가 가장 성공적인 삶이냐고 물어봤을 때 저는 딱 단언할 수 있는 게 행복한 삶이에요. 예. 좋은 학교 가고, 좋은 용어 받고, 뭐 남들 앞에서 내가 뭐 많이 알고 있지 이런 것들 얘기하는 거 솔직히 이거 다 되게 씁쓸한 그 열매들이고
저는 행복한 게 가장 중요한 것 같아요. 저도 NJ 채널을 하면서 여러 가지 것 제 스스로를 테스트하지만 가장 행복한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여러분들 이메일 같은 거 저한테 주시거나 답 같은 거 주시거나 좋은 피드백들, 저도 뭐 완벽하지 않거든요. 좋은 피드백들, 그럼에도 불구하고 좋은 피드백들 주실 때, 아, 그래도 내가 짧은 인생을 살면서, 왜냐면 저희 이제 부모님들이 혹은 이제 할머니, 할아버지들이 그런 말씀 많이 하셨거든요. 이렇게 선한 영향력을 줘야 된다. 이제 막 나쁜 짓 하지 마. 당신 나쁜 짓 하면 끌려가죠. 뭐 그럼 양심의 가책이 아니라. 어쨌든 그래서 저희 누나도 음악을 전공했는데 가르치는 일을 하고 있고 저도 가르치는 작업 일을 많이 하고 있거든요. 가르치는 거에 대해서 왜냐면 저는 교육이 흑수저들한테 교육이 그러니까 가장 인생을 뒤집기 편한 것 같아요. 교육이. 그렇기 때문에 저는 교육 쪽에 많이 저걸 하고 저는 주변에서도 이렇게 오프라인으로 친구들이랑 이야기할 때도 저는 다른 거 관심 없어요. 그냥 외국엔 워낙 많고 한국에 뭐랄까요. 그 컴퓨테이션 디자인을 공부하고 싶으신데 좋은 대학을 못 갔거나 아니면 자료가 없거나 이런 분들이 사실 제 가장 큰 목적이거든요. 그분들한테 난리지 주는 거거든요. 그럼 그분들이 그 난리지를 갖고 이제 삶을 좀 더 윤택하게 만드는 거죠. 예, 그런 것들. 그래서 저는 어쨌든 그렇게 이야기를 하면 행복한 게 제일 좋은 거예요. 근데 행복하려면 속된 말로 행복하면 행복한가요? 아니잖아. 진짜 인정할 건 인정해야 돼요. 되게 냉철하게 봐야 돼, 문제를. 정확하게 문제를 파악해야 솔루션을 만들 수 있어요. 결국 행복은 사실 자본주의 시대에서는 이 돈이 근간이기 때문에 돈을 벌어야지 행복할 수 있거든요. 그러면 여러분들 돈 벌려면 뭐 해야 돼요? 결국 나를 팔아야 되거든. 그럼 어떻게 팔 거예요? 나를 신문 배달하는 사람을 팔 거예요? 아니면 나를 좀 더 숙련된 기술자로 나를 갖다 팔을 거예요? 그리고 파는 것도 노동 파는 건 한계가 있어요. 지식을 파는 게 그나마 가장 값어치가 높게 나오거든요. 똑같은 시간을 투자했을 때도. 그런 것들을 좀 고민을 해본다고 친다면 어쨌든 우리가 인생에서 특히 20대, 30대 때 어느 정도 자리를 잡고 꿈을 갖고 열정을 갖고 전투력을 상승시켜서 내 인생을 주도적으로 살아가면 거기 행복이 있다니까요. 네, 그건 제가 개런티 해드릴게요. 힘들어도 행복해. 왜? 행복하니까. 그런 게 있어요. 네. 그렇기 때문에 지금 20대 대학에서도 이제 이렇게 친구들 만나고 하면 이렇게 제일 안타까운 친구들이 이렇게 그냥 그 미역처럼 바닷가의 미역처럼 파도가 일로 가면 이렇게 갔다가 요런 스탠스 물론 이제 모든 삶에서 그렇게 하진 않겠지만 그런 친구들은 너무 내 가슴이 아파요. 그래서 이 친구도 어떻게 깨울 수 있을까? 그것만 깨워지잖아요. 그럼 뜯어 말려도 다 해. 저는 그거를 알고 있기 때문에 아 그래 그런 게 조금 중요한 것 같고 이게 마음이 아프고 이렇게 되게 전투력이 높아지면은 주변에서 봤을 때 안타깝게 보는 경우도 분명히 있는데 우리 같은 흑수저도 아니야. 우리는 그냥 히읗이잖아요, 여러분들. 요즘 흑수저 되려고 해도 뭐라도 있지. 아무것도 없는 사람들 많잖아요. 제가 가끔 가다가 특별히 이 미국에서 유학 온 사람들이랑 얘기할 때마다 대화가 안 되는 게 뭐냐면은 그 사람들이 힘든 게 그냥 성적 제대로 안 나온 거. 그 다음에 주변 사람들 다 나도 열심히 해서 여기까지 왔다고 생각하는데 그게 공정했다고 믿는 거야. 이것도 찬반이 많이 갈릴 것 같은데 하여튼 그렇게 해서 속된 말로 얘기해서 이제 수저가 좋은, 그러니까 부모님의 서포트를 잘 받고 자란 사람들은 되게 공정하다고 판단하고 난 열심히 해서 여기까지 왔다고 판단하고 물론 열심히 해서 거기까지 갔어요. 예? 근데 누구는 시작 자체를 못 한다니까요. 당장 돈이 없는데 먹고 죽을 돈도 없는데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아예 감정 개입 자체가 안 되는 거야 이런 사람들한테. 저는 어떻게 보면 여기가 어떻게 보면 저 출신이 여기고 언제든지 글로 다시 돌아갈 수 있다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전투력이 되게 중요하다. 거기에서 그 컨트롤 하기 위해서는. 그리고 다른 관점으로 보면 제가 미국 와가지고 소위 얘기하는 그 아이비리그에서 제가 이렇게 날아다닐 수 있었던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똑같은 선상에서 놓고 봤을 때 전투력의 클래스가 달랐던 것 같아요. 다른 애들보다. 진짜. 전 진짜 무섭게 했거든요. 예. 그렇기 때문에 하여튼 대충 여러분은 감 잡으실 거예요. 제가 무슨 말씀 드리는지. 예, 그래서 그렇게 좀 밸런스를 맞춰서 하면 될 것 같다. 예, 물론 이제 힘든 걸 하는데 그거를 어느 정도 이제 포기하면서 가야겠죠. 예. 여기 또 읽어보면 뭐 얻는 게 있으면 잃는 게 많다. 트레이드 오프예요, 인생은.
하나 선택하면 하나 잃고. 근데 이걸 어정쩡하게 하잖아요. 어정쩡하게 하다 보면은 이도저도 안 돼. 이도저도 안 되기 때문에 거지가 되려잖아요. 왕거지가 되세요. 진짜. 거지가 되면 왕거지가 돼서 텔레비전에 나오세요. 거지 중에 왕거지. 진짜로. 무슨 일을 하나 하더라도 진짜 그렇게 하지 않으면은 안 된다. 여러분들이 사는 세상에서는. 어쨌든 그래서 여기 계신 분들이 다들 전투력에 대해서 공감이 돼서 단점 같은 부분을 물어보게 되는 것 같아요. 네, 단점은 많죠. 근데 여러분 단점 무서워가지고 시작 안 한다? 이거는 뭐 합리화 같아. 네, 특히 20대 때는 그게 있어야 돼요. 정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저는 그냥 메일 보내 찾아서 만났다니까요. 그리고 시드니 있을 때도 거기 시드니 갔을 때 거기 한국 문화센터 같은 데가 있어요. 거기서 제 작품 전시하겠다고 나 전시할 작품 있다고 막 찾아가가지고 관장 만나고 이랬거든요. 물론 안 시켜주더라고. 유명한 사람만 된대. 아 그런 게 어딨냐고. 한국을 알리겠다고. 제가 그 작품 출품한 게 하나 있긴 있었거든요. 그 옛날에 그 트래디셔널 아키텍처 이래가지고 그 하여튼 있었는데 그런 식으로 안 되더라도 그냥 간 거예요. 저도 MIT도 마찬가지고 UTS에서도 연구원할 때도 그냥 찾아갔어요. 가서 나 이런 사람인데 써달라고 일단 저 기회를 달라고 그런 식으로 해서 처음에 다 트라이를 했거든요. 이게 물론 이제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그러면 안 되겠죠. 뭔가 갖고 가야지. 그냥 아무것도 없이 가서 그러면 쫓겨나요, 여러분들. 그러면 안 되고 내가 포트폴리오든지 뭐든 만들어 놓고 그걸 갖고 와야 되는데 그걸 만들면서 점수력이 나게 되는 거겠죠. 자, 그래서 저도요 쉬고 싶은데 쉬는 자신을 발견하면 또 스트레스가 와서 편하지 않아요. 네, 지금 친구는 금단의 열매를 따먹었어. 어쩔 수가 없어요. 이거 빨리 그거를 터널을 통과하는 수밖에 없어요. 네. 그냥 인정하고 아 그래도 나는 내가 이렇게 진짜 영혼까지 끌어서 포커스한 뭔가가 있다는 거에 되게 감사하세요. 그걸 못 찾는 사람도 되게 많아요. 10중 7, 8은 그걸 못 찾았어요. 제가 봤을 때. 그렇기 때문에 그거를 어떻게 보면 상황을 즐기고 이제 가면 분명히 나중에 와서 더 큰 피드백이 있다. 제가 여러분들 춤을 췄을 때 저희 한 50명 저희 팀에서 대학 다니는 애들 딱 2명 있었어요. 저랑 그 원찬이라는 친구 있었는데 걔랑 저랑 둘이 대학을 다녔는데 나머지는 다 일부러 고등학교를 자퇴를 했죠. 왜? 그때 당시 고등학교 자퇴를 하면은 군대가 그 뭐냐 있잖아요. 그 훈련만 받고 나와가지고 공익근무원으로 빠졌거든. 왜냐면 춤추면 군대 하면 끝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든 군대 빼려고 노력을 되게 많이 했어요. 뭐 땀 제거 수술해갖고 손에 땀 안 나게 한다든지 뭐 이빨을 뽑는다든지 뭐 그런 형식으로 많이 안 갔었죠. 그때 트렌드였어요. 댄서들한테. 그래서 그렇게 있다가 그 뭐랄까요 이렇게 이런 생각을 했죠. 진짜 춤을 추고 싶다고 친다면 이렇게 해서는 안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죠. 왜냐면 내 몸도 점점 늙어가고 그리고 항상 돈이 없으면 아무것도 못하니까. 그래서 저는 공부를 열심히 했거든요. 그런 의미로. 그래서 공부를 열심히 했고 지금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은 지금 나중에 편한 삶을 살기 위해서 지금 집중하세요. 에너지가 넘치고 몸이 따라줄 때. 네. 그래서 조금만 더 열심히 하시다 보면 그쵸. 저도 불안하고 아직 부족하다는 게 어떻게 보면 여러분들 제 채널 오셔서 이렇게 공부하시고 여기까지 라이브까지 참여하시는 분들은 제가 봤을 때 기본적으로 다 되게 열심히 하시는 분들이에요. 저도 제가 한국, 미국 대학교, 대학원 다니면서 워크숍을 하고 티칭을 해보면 웬만한 석사 혹은 박사들 중에서도 이렇게 답 안 나오는 박사들 굉장히 많거든요. 앞에서만 뒷짐지고 에헤 말 줄 알지 답 안 나오는 박사들도 많아요. 예. 그러니까 학위가 중요한 게 아니야. 예. 학교도 중요하지 않아. 어쨌든 그런 사람들보다 여기 계신 여러분들이 어떻게 보면 전투력이 더 높아요. 제가 관점을 봤을 경우. 여러분들한테 베팅하고 싶어요. 저는 개인적으로. 그 정도로 열정 있는 분들이니까 아, 몸 상하지 않는 선에서는 해라. 하지만 좀 약간 헤지테이팅, 그러니까 약간 이렇게 뭐야 좀 그 좀 무료함을 느끼시거나 아니, 남들 저거 한대 해서 막 저거 해야 되거나 이런 식으로 하시는 분들이 있으면은 한번 스탑한 다음에 한번 생각해 보자는 거죠. 내가 가는 길이 제대로 맞나?
나는 누군가, 또 여긴 어딘가 고민하면서 이 고민의 시간이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네. 그래서 뭐 우리 이석기 씨께서 이기석 씨께서 제 눈이 안 좋아가지고 안경을 좀 쓸게요. 이야기 들으면서 생각나는데 불교에서 말하는 우리에게 허용된 욕심은 단 하나래요. 그 한 가지 욕심을 이뤄냈을 때 행복할 수 있대요. 이도저도 아닌 것보다 한 가지 제도라는 것이 공감돼요. 네, 그래서 옛날에 이런 말이 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꿈을 가진 거는 저주받은 거라는 이야기가 있거든요. 왜냐면 그 꿈을 이루지 못하면 계속 맴맴맴 돌아 주변에. 예를 들면 이런 거 있어요. 유학을 가고 싶어. 유학을 공부하다가 못 가. 그러면 그 유학 못 간 게 평생 한이 돼서 그거에 대해서 계속 곱씹는 거야. 예. 저는 그런 것도 참 많이 겪었고 주변에 많이 봤거든요. 그리고 그걸 자식에게 투영을 하는 거지. 야, 나는 못했으니까 너는 해줘. 이런 거. 그래서 우리가 뭔가를 계획을 했으면 이렇게 좀 이렇게 아웃풋을 만들어내는 거. 그때까지가 진짜 힘들거든. 김연아가 이런 얘기 했잖아요. 물이 99도에서 100도에 끓는 거거든요. 99도까지는 아무것도 아니야. 한 게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100도를 넘겨야 물이 끓는 거야. 저는 이거 인생에서 정말 뼈저리게 느꼈거든요. 그리고 뒤로 갈수록 더 많은 에너지가 더 많은 방해가 있어요. 그럴 때일수록 이렇게 끌려가는 게 아니라 이렇게 돌진해 나가야 돼요. 그래야지 그게 박살이 나. 그럴 때도 엄청난 전투력이 필요하죠. 에너지도 필요하고. 그래서 이제 그렇게 이야기를 드리고 사실 이제 여기 보면은 제가 쭉 만들어 놨었죠. 이거는 이제 그런 식으로 만들어 놓은 거죠. 죄송합니다. NJ 스토리 해가지고 제가 그 쭉 제 개인적인 이제 그 왜냐면 그냥 뜬구름 잡는 얘기하면 좀 그렇고 내가 경험한 걸 얘기해주면야지 좀 마음이 와 닿잖아요. 그래서 나는 이렇게 했다. 나는 이렇게 해서 실패했다. 난 이렇게 해서 안 됐다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했던 것들이 사실 NJ 스토리고 사실 이걸로 이제 오신 분들도 많이 계세요. 근데 제가 너무 요즘 컴퓨테이션 이야기만 해가지고 그분들한테 너무 좀 죄송한데 어쨌든 그렇습니다. 그래서 사실 전투력이라고 봤을 때 결국 다른 여러 가지 형식으로 표현될 수 있을 것 같아요. 집중력 아니면 뭐 몰입을 한다든지 아니면 갑자기 기억이 안 나요. 집중, 몰입 그리고 한 단어가 있었는데 갑자기 생각이 안 나요. 여하튼 그런 식으로 생각을 했을 때 결국 이걸 다른 관점으로 보게 되면은 결국 나를 아는 게 되게 중요하거든요. 나를 아는 게. 그러니까 내가 어느 부분에 심장이 뛰고 내가 어느 부분에 재미를 느끼고 하는지를 알아야지 전투력을 올릴 수가 있는 것 같아요. 가령 이런 거죠. 저는 제일 싫은 게 뭐였냐면 공부였어요. 제일 싫은 게 진짜로. 지금도 공부가 제일 싫어요. 저는. 그래서 공부는 안 해요. 절대 공부하지 않아요. 그래서 저는 영어 공부를 할 때 너무 괴로워가지고 진짜 제가 이제 저는 교회를 다니거든요. 교회를 다니진 않아요. 예수를 믿거든요. 근데 한 번은 시험 볼 때 토플 시험 보신 분들 있지만 그 녹음을 해야 돼요. 이렇게 녹음을. 그러면은 이렇게 10초, 15초 동안 막 적고 요약하고 막 리딩 읽어서 서머리 한 다음에 매 스피킹을 해줘야 된단 말이야. 근데 한 번은 내가 너무 이게 힘들어서 제가 이런 식으로 기도를 했어요. 그 바쁜 와중에 그거 안 하고 그냥 기도를 해요. 왜냐면 그 시험 이미 망쳤거든. 망쳤다 판다 딱 써서 내가 이런 얘기 했죠. 하나님, 점수를 주시거나 아니면은 제가 꿈을 접거나 둘 중에 하나로 가시죠. 지금 몇 년째입니까 이게. 이렇게 제가 얘기를 한 적도 있었거든요. 너무 공부가 하기 싫었었어요. 근데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내가 일단 공부는 하기 너무 어렵고 안 하고 하지만 진짜 내가 제일 즐기는 거 재밌는 거 뭔가 만드는 걸 되게 좋아했거든요. 건축 뭘 만들거나 소프트웨어 뭘 만들거나 뭔가를 만드는 걸 좋아했었어요. 어렸을 때부터. 그러면 내가 만드는 거를 지금 한국에서 하려고 하는데 이게 너무나 이제 학벌 그 다음에 뭐 여러 가지 거 따지잖아요. 뭐 이것저것 저 학점 되게 안 좋았거든요. 학점이 뭐 일반적으로 아이빌리그 간다고 하면 뭐
미국은 4.0 스케일이니까 한국은 4.5가 많죠. 4.0 스케일에서 제가 2.8인가 그랬었어요. 왜냐면은 저는 학창 시절 때 돈을 벌어야 됐거든요. 공부할 시간이 없었어요. 돈 벌어야지. 먹고 살아야 되는데. 고시원비라도 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런 이제 상황이었었는데, 그런 상황이었었는데, 만드는 거 되게 좋아했단 말이에요. 만드는 걸로 내가 뭔가를 하고 싶었고, 한국에서 스타트업을 했는데, 이것도 유리천장이 너무 많은 거야. 아니, 못 올라가. 유리천장이 누르고 있어가지고, 맨날 이건 뭐 결제하러 돈 달라고 따라다니기 바쁘고, 이게 뭐예요, 이게. 그래서 딱 생각을 했지. 씨, 안 되겠다 해서. 그러면은 나는 다른 건 몰라도 만드는 건 자신 있으니까, 이렇게 해외로 나가봐서 한번 내 스스로 테스트해보자 해서 런던도 갔던 거고, 시드니도 갔던 거고, 그다음 미국으로 갔던 거고, 그냥 머리 도끼 삼아 이제 옮겼었죠. 자, 그러면은 그렇게 간다고 했을 때 내가 거기서 만약에 좋은 대학을 나오고, 저는 20대 때 이 상상을 했어요. 유학 가기 전에. 내가 만약에 정말 좋은 대학을 나오고 좋은 커리어를 쌓고 그 다음에 내가 갖고 있는 만들기에 대한 그 전투력과 센스가 더해진다면 난 자신 있다. 딱 그게 보이는 거예요. 그 미래가 딱 그려지는 거야, 내 머릿속에. 그러면 진짜 호랑이 등짝에 날개를 단 것처럼 나는 진짜 날아갈 자신 있다. 그때 20대 때는. 그래서 지금 나는 이미 다른 게 다 갖춰져 있어. 근데 다만 내가 이 영어 점수가 안 돼서 취직을 못하고 진학을 못하고 내가 원하는 걸 못 간다? 너무 억울한 거야. 예. 이렇게 생각을 3쿠션으로 돌려서 오니까 공부가 아니라 영어를 해야 되는 목적이 딱 생기는 거죠. 난 이것만 넘으면은 그 뒤부터는 진짜 막말로 얘기해서 한국에서 제일 잘 나가는 예를 들면 유재석 같은 MC야. 근데 그 사람이 중국말도 하고 중국의 모든 이제 컬처를 안다고 봤을 경우에 중국 몇 억인가? 13억인가요? 뭐, 하여튼 뭐, 몇십억의 인구가 마켓으로 변하는 거잖아요. 그냥 5천만이 아니라. 그렇게 확 바뀌는 거기 때문에 저는 거기에서 한번 해보자. 근데 내가 만약에 이거를 30대 때 깨달았잖아요. 그럼 안 했을 거야. 그냥 만족했을 거야. 왜? 그냥 그거 맞춰 살아야지. 근데 이걸 내가 너무 어린 나이에 그걸 봐버린 거야. 그래서, 오씨, 야, 이거 금강인데? 하면 대박 날 것 같은데? 한번 가보자. 해가지고 준비를 시작을 했던 거죠. 근데 이 시간이 지날수록 안 돼가지고 30대가 넘으면 진짜 나도 합리화할 것 같아서 그래서 전 무조건 나와버린 거거든요. 해외로. 네. 그래가지고 이렇게 동기를 부여를 굉장히 많이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전투력이라는 거는 동기를 스스로 어떻게 부여를 할 수 있냐. 저도 가끔 가다가 이제 그게 빠지거든요. 슬럼프에 빠지거든요. 그러면 저는 그때 안 해요. 제가 비디오로도 만들어놨는데 작업을 안 해요. 작업을 안 하고 그냥 가만히 쉬어요. 이렇게 침대에서 누워서 내가 저걸 왜 해야 되는지 스스로 납득시켜요. 일주일이고 안 해. 근데 그게 그렇게 오랜 시간이 걸리진 않아요, 사실은. 딱 납득이 되지. 이거 했을 경우는 이렇게 되고, 이렇게 되면, 이거까지 이렇게 되고, 그럼 이렇게 되면 이렇게 하면 되겠다. 대박. 해야겠다. 딱 들어서 집중하면요, 이 집중력이 일반 사람들 집중하는 것보다 훨씬 더 올라가 있죠. 왜냐면 저는 그렇게 훈련을 했었고, 집중력이라는 것도 사실 여러분들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 집중력이 안 돼요. 예를 들면은 뭐 학교에서도 보면은 누구는 선생님 말하는 거 탁탁 다 알아듣고 되게 지식수준 높아 보이고 똑똑해 보이죠? 아니, 내가 봤을 때 다 50% 거야. 진짜 똑똑한 사람들이 여러분 못 만나봐서 그래요. 진짜 천재 같은 사람들. 근데 그런 사람들이 그냥 과연 뭐냐? 그냥 그 전에 그걸 미리 익숙해 놓은 거야. 익숙해진 거야. 저도 여러분들 뭐 컴퓨테이션이라든지 뭐 데이터, 뭐 머신러닝 이런 쪽 아무리 뭐 어려운 렉처 들어도 다 감이 와요. 왜? 내가 똑똑해서 일반 사람들이 뭐 똑똑해서 그런다고 볼 수 있겠죠. 하지만 저는 그에 대한 배경 지식을 계속 쌓아왔기 때문에 집중력이 확 높아지는 거예요. 항상 이게 비례하는 거야. 그래서 여러분들 지금부터 계속 쌓아야 돼요. 집중력이라든지 그런 어떤 관심이라든지 이런 실제 그 파운데이션을. 그것도 전투력의 한 모양이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뭐 방향성은 어떻게 잡으셨나요? 하다 보면 뭐가 되는 건지, 뭐가 되려고 하는 건지, 어느 순간 헷갈려지더라고요. 그거 되게 좋은 질문이신 것 같은데, 그거는요, 하루에도 몇 번씩 고민해요, 저도. 하루에도 몇 번씩 고민해요. 예.
왜냐면 근데 물론 지금은 다르죠. 옛날 20대 때는 그랬던 것 같아요. 근데 어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이게 솔직히 지금 제가 유튜브도 마찬가지고 제가 뭐 이런 거 저런 거 그 전에 개발할 때도 그랬고 공부하는 거 요거 공부하고 싶은데요. 옛날에 막 항상 한창 뭐 3D 공부했을 때 마야 뭐 라이트웨이브 라이노 제 2.0 때부터 했거든요. 맥스 뭐 이런 것들 할 때 사람들이 다 그랬어요. 야 너 왜 쓸데없이 그런 거 다 하냐? 저는 그렇게 대답했거든요. 아니 다 하는 것처럼 보이겠지만 난 하나라고 3D 그래픽스라는 툴을 하나를 배우고 있는 거라고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했는데 무슨 얘기를 하고 싶은 거냐면은 지금 주변에서 얘기하는 사람들은 더 어떻게 보면 비슷비슷한 수준에서 이야기를 해주는 걸 거예요. 아마 학생분들이고 하면. 그리고 교수님들이라고 해봤자 교수님들의 그 제한적인 경험이에요. 저도 저의 굉장히 제한적인 경험으로 주는 거예요. 무슨 얘기를 하고 싶은 거냐면 주변에서 주는 이야기들은 어쨌든 그거에 되게 제한적인 관점인 거예요. 한 귀 듣고 한 귀로 흘려도 괜찮아요. 그리고 거기서 실패도 하세요. 실패하는 게 되게 큰 도움이 많이 돼요. 항상 성공할 거 생각하지 마세요. 저도 실패 진짜 많이 했거든요. 진짜 제가 여기서 내가 얘기 안 하는데 실패를 되게 많이 했어요. 그래서 유튜브도 사실 처음 한다고 했을 때 사람들이 야 그거 왜 하냐? 돈 되냐? 너 하루 일당 얼마인데 지금 그거 하고 앉아있냐? 그러면서 다른 애들 같이 자기 다른 일 하자 이런 애들도 있었고 근데 물론 이제 생각하고 보는 게 다르니까 그냥 그 사람이 이렇게 생각하는구나 저런 사람은 저렇게 생각하는구나 근데 내가 끊임없이 정보를 취득을 하고 실패를 하면서 세상이 어떻게 가는지를 방향을 딱 잡고 그 다음에 내가 이 방향에 맞춰서 탁 미래에 맞추는 거죠. 타겟팅 포인트를 그런 거 할 때 나를 알아야지 내가 어떤 모양으로 그걸 맞출 수 있는지 알거든요. 여러분들 다 여러분들 비즈니스 해가지고 다 스티브 잡스 같은 사람이 될 수는 없죠. 그럼 누가 디자인을 하고 누가 모형을 만들고 누가 앱을 만들고 각자 모양이 있어요. 다. 팀에서도 누가 리더하는 사람이 있고 뭔가 뒤처리하는 사람이 있고 뭔가 만드는 사람들이 있고 분위기 만드는 사람들이 있고 각자의 모양이 있는데 그걸 아는 게 되게 중요하다. 알려면 해봐야 된다니까요. 실패를 많이 해야 돼요. 실패할 것 같아서 못한다? 아니 하세요. 다. 이 방향이든 저 방향이든 모르지만 저는 다 해요. 다 하는 스타일이에요. 어떻게든 해요. 안 돼도 해요. 그 다음에 하나, 두 개 딱 살아남는 거 있거든요. 거기서 이제 깊게 파고 들어가는 거죠. 남들이 못 파고 들어올 정도로. 그래야 돼요. 그것도 굉장히 전투력의 가장 큰 그 중요한 지점이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를 할 때 어설프게 하면 안 돼요.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요즘 사람마다 다 다른데 어, 융합이란 이야기 되게 많이 하잖아요. 저도 어떻게 보면 그런 케이스죠. 디자인, 그 다음에 컴퓨팅, 그잖아요. 또 건축. 저는 건축이라고 했을 때 건물을 짓는 걸 건축으로 보지 않아요. 어떤 그러니까 이렇게 사람의 어떤 행동을 담고 사람의 어떤 환경을 빌트하고 전 이걸 건축으로 보거든요. 건물 짓고 뭐 파사드 만들고 뭐 그렇게 보는 사람도 있겠지만 제가 정의하는 건 건축.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앱을 하나 만들 때도 건축적으로 앱을 만들려고 노력을 하죠. 예. 그런 관점으로 본다고 친다면 어, 일단은 여러 가지 것들을 다 하면 그런 관점을 쭉 보고 들어가잖아요. 그러면 뭐가 느껴지냐면 다 같은 마치 아인슈타인이 통일장 이론을 만들고 싶어 했던 것처럼 결국 같은 이야기를 하고 있으라는 게 딱 와요. 무릎이 딱 쳐지는 순간이 와요. 근데 그게 한 번 갖고 안 돼. 한 네다섯 번 정도 이렇게 와요. 저는 한 네다섯 번 왔거든요. 무릎을 딱 쳐주면서 이게 어설프게 하니까 다른 거라고 보이는데 이거 깊게 들어가자 같은 이야기야. 그리고 관점이 약간씩 다르면서 이 관점이 왜 다른지까지도 보여요. 그게 전문가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여러분들이 그 뎁스까지 들어가셔야 돼요. 그 뎁스까지 들어가다 보면은 이 뎁스까지 들어갈 때 여러 가지 주변부에 많은 난리지들이 필요해요. 그래서 내가 원치 않아도 여러 가지를 알 수밖에 없어요. 요즘 시대가 그렇게 됐어요. 특별히 지금 20대 되시는 분들은 그런 능력이 필요하기 때문에 더 힘들죠. 저희 때보다 더 힘들겠죠. 솔직히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우리 뭐 라떼는 많이 얘기하는데 이제 저보다 큰 형님들 같은 시대 분들은 어쨌든 저보단 편했어요. 마켓도 넓었고 그리고 어떻게든 그쵸 사업이 계속 발전된 경우이기 때문에 그때 그 형이 오셔갖고 얘기했잖아요.
이제 규환 형이 자기 선배들은 졸업하기 전에 대기업이 이미 다 대기업이 이미 다 들어가고 학비까지 다 받아냈다. 그죠? 우리는 그때까지는 아니었는데, 우리도 그나마 그때보다는 좀 더 힘들었죠. 근데 여러분들은 지금보다 더 힘드실 거야, 우리보다. 왜냐면 모든 게 다 고착화돼 있고, 딱 정말 기득권생만 딱 뭔가 가져가고 있고, 나머지 사람들은 다 진짜 노동자죠. 그냥 노동자면은 괜찮아. 개돼지 취급받는 노동자인 거죠. 이게 여러분 가슴에 안 와닿다고 치신다면 좀 사회에도 좀 많이 공부를 하셔야 돼요. 정말 이게 자본주의 시대가 무서워요, 여러분들. 네. 진짜 무서워요. 네. 어쨌든 그렇기 때문에 어, 여러분들이 더 열심히 하셔야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그래서 방향성은 어떻게 잡았냐, 뭐가 하면 하다 보면 뭐가 되는 건지, 뭐를 하려고 하는 건지 순간 헷갈린다라고 하시는 분한테 일단은 나이가 되게 중요한 것 같은데, 아직 학생 때고 20대 초중반이면은 일단 다 하세요. 하고 실패를 많이 해보세요. 실패를 많이 해야 돼요. 진짜로 실패를 많이 해야지 전투력이 상승이 돼요. 정말 펀드멘탈한 거. 툭툭 털고 일어나. 제가 말씀드리잖아요. 춤출 때 배웠던 레슨이 하나 있다고. 안 되는 게 당연한 거다. 남들은 세 번, 네 번, 뭐 토마스 헬스핀 같은 거 하면 다 되잖아요. 쟤는 잘하네? 그게 아니라 뒤에서 그만큼 연습한 거예요. 만약에 그게 아니었다면 애가 다른 거라도 한 거야. 운동신경이 좋았던 거야. 태권도를 배웠거나 축구를 그 전에 했거나. 근력이 필요하거든. 그래서 여러분들한테도 최대한 실패를 많이 해서 전투력을 상승시켜야지. 생각해보세요. 여러분들 중고등학교 때 막 친구들이랑 치고받고 싸울 때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한 놈이 있는데 계속 덤벼. 계속 지치지도 않고, 내가 이겼다 싶으면 또 덤벼, 또 덤벼. 그럼 그런 애들 누가 상대하겠어요? 상대할 수가 없죠. 전투력이 너무 센 거야. 힘은 없어도 전투력이 너무 세. 그런 애들은. 그렇게 되셔야 돼요. 인생이라는 어떤 그 고난들, 막 안 되게 하는 그런 것들 오잖아요. 그냥 다 들이받으세요. 머리 도끼 삼아. 안 돼도 되게 하고. 그런 전투력이 필요하다. 그러다 보면은 방향성이 잡히고 나를 알아간다. 그럼 내가 어느 부분에서 화학 반응을 느끼고, 어느 부분에 심장이 뛰고, 어느 부분에 다른 사람과 다른 어떤 초월적인 집중력이 나타나는지에 대해서 알아낼 수가 있거든요. 그거를 알고 모르고가 다라니까요, 사실. 그걸 알면 계속 주장하는 거지만 뜯어 말려도 다 해요. 진짜로. 저는 그걸 찾은 입장이어서 그 에너지를 압축시켜가지고, 진짜 요즘 느끼는 거지만 어, 저처럼 정말로 중고등학교 때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지금 이렇게 아이비리그 졸업하는데 돈이 만만하게 들어가는 게 억 단위가 들어가거든요. 이 돈을 어떻게든 만들어서 졸업을 한 다음에 지금 제가 이제 회사에서 굳이 연봉을 깔 필요는 없겠지만 여러분한테 좀 모티베이션 드리는 거 보면 제가 한 2억 정도를 벌거든요, 미국에서. 한 2억 정도 연봉대를 지금 받으면서 시간도 많이 남아서 이건 좀 약간 어폐가 있는데, 어쨌든 여러분한테 이런 자리도, 그러니까 동영상도 만들고 여러 가지 것도 할 수 있을 정도의 내 삶을 즐기면서 그 돈을 받으면서 지금 일을 하고 있거든요. 전 너무 만족하고 있어요, 이 삶에 대해서. 속된 말로 안 바뀌었으면 좋겠어. 사건 사고가 안 일어났으면 좋겠어, 내 인생에서. 너무 지금 편해요. 좋고. 그럼에 있어서 정말 이제 그 함축적인 핵 반응이 일으킬 수 있는 그걸 찾는 게 중요한 거예요. 그러려면 굉장히 많이 시도를 해야 되고 실패를 해봐야 되고 여기저기 해서 뭔가를 스스로 테스트해서 스스로를 알아야 된다. 그래야지 전투력이 맥시마이즈가 되는 거거든요. 생각해보세요. 상어 전투력 높잖아요, 물속에서. 근데 상어가 육지에 올라있으면 그냥 누워있는 고기예요, 그냥. 파닥파닥거리는. 전투력이 아무리 높아도 플레이그라운드가 달라버리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래서 그런 것들이 다 같은 거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 그리고 컴퓨테이션 디자인 이런 거 하기까지 많은 것들을 접하고 그 길로 가셨을 텐데, 그 길을 들어서서 어떤 것부터 시작하셨는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배우는 걸 후회하고 하는 건 아닌데, 방대한 지식이 너무 많고 욕심도 많은데 이것저것 배우려고 하니까 시간이 많이 걸립니다. 혹시 그 중에서 어떤 것에 집중하셨는지에 대해서, 잠깐 이거 화면을 키울게요. 화면 안 키우고 있지. 바보야. 네. 혹시 그중 어떤 것에 더 집중했는지, 그죠? 그 경험담으로 내가 이랬으면 더 효율적으로 배웠을 것 같다라고 생각하시는 게 있나? 네. 일단은 저는요 전혀 새로운 걸 하진 않았어요. 네.
그러면 다시 시작을 해야 되거든요. 제가 어떻게 보면 여러분들한테 자신 있게 이렇게 제 얼굴을 딱 까고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내 전문 영역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그리고 제 인생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막 되게 예를 들면은 가리고 싶은 추억임에도 불구하고 컴플렉스 같음에도 분명히 있어요. 그런 것들도 불구하고 얘기할 수 있는 것들은 뭐냐면 일단 뭐 거기에 대해서 컨피던트도 분명히 있겠지만 그 컴플렉스를 어느 정도 극복하면 그러니까 컴플렉스는 누구나 갖고 있는데 그 컴플렉스는 극복하면 엄청나게 큰 장점이 되고요. 극복하지 못하면 계속 컴플렉스가 남아있는 거예요. 그런 게 좀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것들을 극복을 할 때 일단은 요 답만 제가 말씀을 드리면은 저 같은 경우는 그 뭐랄까요 조금 그 일단 저는 저를 잘 알아요. 첫 번째가 뭐냐면은 저는 좀 멍청해요. 기억력이 많이 제가 그래서 친구들 이름을 잘 몰라요. 그래서 다 친구 부르거든요. 이름을 내가 잘 못 외워. 근데 물론 관심 있으면은 막 이렇게 잘 외우는데 일단 관심이 없으면 잘 못 외워요. 암기력이 좀 떨어지고 잘 까먹고 막 이러거든요. 왜냐면 중고등학교 때 공부를 많이 안 해서 좀 그런 게 있는 것 같아요. 어렸을 때부터 조기 교육이 그래서 중요해요. 근데 어쨌든 저는 되게 잘하는 게 있어요. 속된 말로 꿈에서 본 길도 찾아가요. 저는 공간 지각 능력이 굉장히 좋아요. 예. 그래서 예전에는 이제 한창 서울에서 일할 때 이제 3ds max 쪽 이제 렌더링 쪽 하고 있을 때 전화가 와요. 이렇게 다른 사람들한테 뭐 실장님 뭐 전화가 오면은 제가 눈을 딱 감아. 그러면은 거기 화면 열어보시면 두 번째 그 에딧 메뉴 있죠? 들어가시면 다섯 번째가 거기 뭐 있을 거예요. 그 클릭하시면 뭐가 나오는 그 눈에 다 그려지는 거예요. 맨날 그거 보니까 그걸 외워버린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뭐 포토그래피컬 메모리가 있다는 건 절대 아니고 그런 식으로 공간 지각이 좀 좋다. 그래서 3D 그래픽스 같은 것들 할 때 되게 상상을 잘해요, 제가. 이거 어디서 기인했냐? 말씀드렸듯이 저는 중학교 때부터 오토캐드를 그 공고 다니는 건축하시는 형 때문에 캐드를 접해갖고 하고 그리고 저는 그때부터 3D 그래픽스 쪽을 많이 했었어요. 그게 또 건축이랑 연결이 됐고, 이렇게. 그리고 건축이랑 연결된 다음에 전 대학교 들어와서도 3D 쪽 많이 했고, 그 다음에 제가 2009, 제가 29살 때 제가 책을 한 권 썼거든요. 여러분들 지금은 있나 모르겠는데, 건축 프레젠테이션이라고, 영상 프레젠테이션이라고 책을 한 권 썼어요. 20대 때 책을 한 권 쓴다는 거는 그 분야의 어쨌든 전문가라고 볼 수 있는 거잖아요. 제가 그까지 올라가면서 생각했던 게 뭐냐면, 이거는 앞으로 평생 할 게 못 된다. 라는 걸 깨달았죠. 그래서 그러면은 그럼 뭐 할 거냐? 새로운 거 할 거냐? 저는요, 미국 여기서도 LA에서도 누가 나한테 사업 같이 하자, 비즈니스 하자, 뭐 어떤 아이디어 있다라고 물어봤을 때 그 아이디어가 자기 전공이 아니잖아요. 그럼 저는 일단 믿고 걸러요. 왜? 비디오에서 말씀드렸듯이 그게 내가 의사야. 근데 그 분야에서 성공적으로 못했기 때문에 딴 쪽에 눈을 기웃기웃 거리는 거거든요. 왜냐면 딴 쪽으로 했을 경우에 물론 의사랑 관련된 비즈니스 같은 경우는 물론 뭐 그 사람만 할 수 있겠죠. 굉장히 좋은 거겠죠. 하지만 전혀 다른 거에 눈을 돌린다? 라고 했을 때 여기서 성공적이지 못한 거야. 딴 쪽 가면 뭐가 있을 거라고 착각하는 거죠. 네, 그런 게 있거든요, 분명히. 그래서 저는 진짜 뜯어말리는 건 뭐냐면은 이거 하면 될 것 같은데. 그럼 물어봐요. 그거에 대해서 아냐? 몰라. 그럼 100% 망합니다. 제 LA에서 여기 친구가 부동산 하는데 다들 리타이어하고 다들 그냥 소규모 비즈니스 식당 연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면은 내 친구가 100% 거의 110중 8구는 망한대요. 왜 망하냐면 그냥 식당이 편해 보이니까 하는 거예요. 만만해 보이니까 편한 건 아니겠지. 근데 식당이 완전 토탈 비즈니스거든요. 모든 게 다 들어가요. 물품을 수급해서 만들고 서비스 다 들어가거든요. 조그만 식당 하나가. 완전 토탈 비즈니스거든요. 근데 비즈니스에 빗자도 안 해본 사람들 비유도 안 맞춰보고 실제 요리라든지 물건이 어떻게 유통이 되는지도 모르는 사람들이 그냥 회사에라는 안정된 직장, 그 온실에서 있다가 나와서 그냥 해보는 거예요. 100% 망한다는 거죠. 그래서 다시 우리 이야기로 돌아오면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여러분들이 기존에 하고 있는 부분들을 패러다임 시프트에 맞춰가지고 계속 갱신하는 거죠. 그래서 저도 3D 그래픽스 쪽, 그러니까 흔히 얘기하는 렌더링, 애니메이션 이런 거 할 때 전 그때부터 코딩을 공부했었어요. 왜냐면 이쪽으로 갈 것 같아요. 그리고 이쪽으로 가는 게 내가 과거에 했던 것들과 뭉쳐서 화학 반응을 낼 수 있는
포인트가 보였거든요. 찾아야 되거든요. 그래서 실패를 하면서 찾겠죠. 예. 그러면서 이제 그라스호퍼가 이전에 뭐 엑스프레스기라는 이제 저걸로 나왔었었고, 그 다음에 전 맥스 스크립트 같은 거 썼었었고, 그러면서 이제 오토메이션 하면서 조금씩 그쪽 넘어온 거죠. 조금씩 넘어온 거죠. 그러니까 이 두 개를 잘하는 사람은 많지 않은 거야. 저도 우리 회사에서 이제 어떻게 보면은 컴퓨터 사이언스를 전공 안 했음에도 불구하고 CS 친구들이랑 붙어서 살아남으면서 이렇게까지 연봉을 올릴 수 있었던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되게 간단하게 생각하시면 돼요. 항상 수요와 공급이거든요, 여러분들. 수요와 공급. 그런 수요는 있는데 공급이 없으면 당연히 올라가겠죠, 몸값이. 그러니까 저는 그런 쪽에 타겟팅을 한 거죠. 그래서 일단은 내가 지금까지 가장 많은 시간을 투자했고 가장 잘하고 상대편도 잘한다고 믿어주고 내가 즐거운 부분을 일단 파운데이션을 두고 거기에다가 이제 계속 앞으로 5년 뒤, 10년 뒤를 바라보면서 추가적으로 계속 이제 한마디로 환승을 준비하는 건데 환승이 한 번에 안 된다는 거예요. 아주 천천히 환승해야 돼요. 제가 여러분들 지금 저도 준비하는 게 되게 많거든요. 지식적으로라든지 뭐 여러 가지 측면에서 준비하는 게 많이 있는데 여러분들이 얘기 안 하는 부분들은 물론 할 필요도 없겠지만 물론 다른 부분들이기 때문에 또 하나는 뭐냐면은 이게 100% 풀리 환승이 안 된 거예요. 저 같은 경우 계속 시프트가 일어나고 있는 것들이거든요. 전략적으로 가야 된다는 거야. 그래가지고 그런 것들이 좀 필요하고 그 다음에 그 제가 얼마 전에 그 메일을 하나 받은 게 있는데 그 학교 후배에서 도시 쪽 공부하시는 분인데 그분이 이제 코딩을 공부하려고 하는 것 같아요. 도시 데이터를 활용해서 디자인하려고. 근데 생각해봅시다. 그게 어마어마하게 넓거든요. 여러분들 대부분 건축 전공하실 것 같은데 건축이 이게 장난이 아니에요. 필드가 너무너무 넓고 알아듣는 게 너무너무 많아요. 그쵸? CS 쪽도 마찬가지예요. 건축보다 더하면 더하고 더 정교하면 더 정교했지 절대 덜하지 않거든요. 그럼 이거를 한 번에 딱 전체적으로 보면 이게 완전히 나를 억압해. 짓눌러버린다는 거죠. 이럴 때는 그냥 제가 쓰는 방법 딱 한 놈만 패세요. 한 놈만. 예를 들면은 저는 이제 뭐 예를 들면 그 친구한테도 파이썬 다 배우지 말아라. 그냥 지금 네가 하려고 하는 게 이 데이터 갖고 와서 이렇게 하는 거는 그것만 한번 해보는 거예요. 그거 하다 보면 또 다른 관심사가 생기고 다른 관심사가 생기고 다 알 필요가 없어요, 여러분들. 알 수도 없어요. 그리고 다 안다 하더라도 거기에 분명히 무게중심이 달라지고 포커스가 달라져서 깊이가 달라져요. 개런티 해드립니다. 지금 여기 나오는 이런 질문들을 보면 일단 깊게 안 갔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물론 아직 나이가 어리시니까. 근데 하다 보잖아요. 자연스럽게 해결돼요. 그냥 이게 분량이 안 찬 것뿐이야. 다음 페이지로 넘어갈 분량이. 그렇기 때문에 어떤 것부터 시작을 했냐? 내가 가장 재밌는 것부터 시작을 하는 거죠. 흥미를 느끼는 거. 재밌는 것부터 하는 거예요. 그라스호퍼 공부하고 싶다? 그러면은 튜토리얼로 공부하는 방법도 있겠지만 그 방법도 써요. 쓰다가 지치잖아요. 그럼 또 다른 방법 쓰는데 또 다른 방법 중에 저 같은 경우 예를 들면 나는 뭐 파사드 패턴 만들고 싶다고 패턴 해보세요. 아니면 데이터 뭐 시각화다. 그럼 데이터 시각화로 그라스호퍼 공부하세요. 하고 싶은 쪽으로 하는 거예요. 재밌는 쪽으로. 그게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그러려면 나 스스로를 알아야 된다. 그러려면 많이 시도해야 된다. 많이 실패해봐야 된다. 내가 어느 부분에서 실패하는지를 알아야 되기 때문에 나를 디버깅 해야 돼요. 나를. 네. 그래서 여기 보면은 그래도 지금까지 배우는 걸 후회하는 건 아닌데 방대한 지식들이 너무 많다고요. 그렇죠. 근데 그러니까 이런 게 있어요. 분노도 에너지거든요. 제가 생각해보세요. 학교 다니면서 제 친구들이랑 다 어쨌든 주변 친구들은 나의 거울이기 때문에 다 비슷비슷하다고요. 근데 그 상태에서 만약에 한 사람이 뭔가 자꾸 딱 치고 나가잖아요. 그럼 주변 사람들이 응원해주는 사람 몇 명 있을 것 같아요. 응원 많이 안 해요. 네. 불행을 응원하는 사람들이 많죠. 네. 제가 경험한 거거든요. 그래서 정말 응원해주는 사람들은 분명히 있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이 안 되길 은근히 바래요. 네. 그것도 끌어다가 에너지로 쓰는 거야. 네. 그리고 내 욕심 있잖아요. 욕심도 엄청난 에너지거든요. 그것도 갖고 와서 나의 전투력 상승에 끌어다 쓰는 거죠. 네. 그래서 욕심이 많고 이것저것 배우려고 하니까 시간이 많이 걸린다. 그쵸? 근데 그거를 잊어버리세요. 잊어버리고 그냥 무아지경으로 들어가서 시간이 가는지 그냥 계속 그것만 파세요. 즐겨야 돼. 그게 가장 키포인트인 거예요. 이걸 열심히 하고 이걸 막 다 해야 돼.
이건 여기까지 해야 되는데 그런 생각도 하지 마세요. 책 이거 다 봐야 되는데 이런 생각 하지 마세요. 그냥 재밌다 보니까 다 봐지는 거라고요. 그리고 이 책을 보는 방법도 다 다르다고, 사람마다. 누구는 그 플롯을 따라가면서 읽고, 누구는 막 거기 안에 들어가가지고 막 그 주인공이 돼서 읽는 경우도 있고, 내가 어떻게 책을 읽어야지 심장이 뜨는지를 확인하려면은 많이 읽어보는 수밖에 없다. 계속 이제 반복되는 이야기도 드리는 거고요. 그리고 그 중에 어떻게 집중했는지, 뭐 다 비슷한 이야기였던 것 같고, 내가 많이 일했으면 더 효율적으로 배웠을 것 같다. 이거는 내가 중고등학교 때 공부를 좀 했다면, 대학교 때도 마찬가지고, 수학이라든지 영어 같은 것들. 그러면 좀 더 빨리 하지 않았을까라고 생각을 하는데,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솔직하게 이야기해서, 저는 후회하지 않습니다. 후회하지 않아. 왜냐? 항상 최선을 다했어요. 그냥 정해진 이 하드웨어를 갖고, 이 하드웨어랑, 그 다음에 그 파워 서플라이 갖고, 돈이라든지 시간이라는 파워 서플라이 갖고, 그 다음에 나는 내가 할 수 있는 데서 어떤 최선을 다했고, 그 다음에 제가 유학을 준비한 다음에 바로 됐으면, 유학을 준비한 다음에 바로 돼서 바로 따다다닥 왔다고 친다면, 저는 첫 번째, 지금까지 여기까지 실력이 안 올라왔을 것 같아요. 왜냐면 안 됐을 때 제가 미친 듯이 팠거든요. 진짜 안 됐을 때 그 에너지 끌어와가지고 미친 듯이 공부했거든요. 안 됐을 때 저는 진짜, 이런 표현을 써도 되는지 모르겠지만 책상 옆에 칼 꽂고 있어요, 진짜. 제가 20대 때 어느 정도 전투력이 셌는지 느낌이 오시죠? 진짜 칼을 딱 꽂아놓고 할 정도로 진짜 목숨을 걸고 했었어요, 그때 당시는. 왜냐면 그밖에 답이 없어. 사회는 이렇게 돌아가. 나는 부모님한테 물려받을 거 없어. 어차피 물려받은 건 이미 있어. 이 몸, 건강한 몸, 그 다음에 전투력, 전식력, 그 다음에 기도, 그리고 이제 그거 가지고서 어쨌든 사회라는 거에 피하면 안 돼. 사람들은 다 그렇게 다 가. 다 한결같이 다 모두가 그 강을 따라가. 근데 거기서는 더 좋은 장비를 차고 가는 사람도 있고, 난 내 갖고 있는 장비가 이거밖에 없어. 자, 그럼 여기서 어떻게 이제 여러분들이 그 게임 체인저를 만드실 거예요? 그러려면은 남들이 안 하는 걸 해야 되거든요. 남들이 못하는 집중력을 발휘해야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잠이 많아요. 잠이 많다. 그쵸? 저도 잠이 많아요. 저는 아침잠이 많아요. 아침잠. 얼마나 힘들었겠어. 저거 했을 때. 해커스 GRE 다니고 막 그랬을 때 한겨울에 막 새벽 4시에 일어나서, 4시, 5시에 일어나서 6시 수업인가? 그때 GRE 수업 들으러 다니고. 저는 영어 공부하는 게 너무 힘들었어요, 내 인생에. 그 시험 파스하는 게. 잠이 많죠. 근데 그쵸. 저는 불면증이 많아서 솔직히 잠을 잘 자는 사람들 보면 부럽습니다. 잠 잘 자는 사람 보면 부러워요. 저는 누우면 3초 안에 골아떨어지는 사람 보면 진짜 그 사람들은 너무 해피한 것 같아요. 저는 잠자면 기분 한 2~3시간 뒤척거리거든요. 네. 하여튼 그렇습니다. 이게 진짜 아무 타픽 없이, 아무 플랫 없이 그냥 딱 뭐랄까요. 우리 전투력이라는 것만 갖고 지금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어디 재밌나요, 여러분들? 네? 너무 이야기가 산으로 가거나 아니면 너무 이렇게 두서없이 편하게 이제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 어떤 젊은 분들한테는 에너지, 그것도 해본 사람이 하는 거거든요. 그걸 해놔야 30대 때, 40대 때, 50대 때 어떻게 그걸 쓸 수 있는지 나를 알아야지. 여러분 똑같은 컴퓨터 들고 있고 누구는 이거 갖고 게임하고 누구는 이거 갖고 세상을 바꿀 수도 있어요. 그래서 조금 해봐라. 열심히 실패도 해보고 좀 이렇게 허황되게. 제가 처음에 유학 간다 그랬을 때 사람들 지금 나중에 돌이켜서 친한 형들한테도 몇몇 듣는 거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이 믿지는 않았더라고. 친한 형도 그렇고 그냥 쟤 또 뭐 하나 하려고 하나 보다 이렇게 그냥 한 귀로 흘렸대요. 너무나 허황된 얘기를 하니까. 저 비즈니스 처음 한다 그랬을 때도 제가 24살 때 제 이름으로 사업자 등록증을 내고 이제 비즈니스 시작을 했거든요. 되게 허황되게 보였죠.
근데 이 허황된 것들을 10개를 하잖아요. 그 중에 1개는 돼요. 1개는 돼. 그러려면 제가 우리 누나가 이런 적이 있어요. 남주야 너는 진짜 그래도 잘 하는 것 같다. 어? 제가 이제 집에는 좋은 것만 이야기해 주니까. 그리고 내 누나한테 한번 진짜 이건 내가 얘기하기 좀 그런데 고속도로에서 차를 세워놓고 운 적이 있어요. 너무 서러워가지고. 그래서 제가 누나한테 그렇게 얘기했어요. 누나, 이게 그러니까 나도 10개 하면은 그 중에 많이 돼야 1개다. 그래서 내가 썼던 방식이 뭔지 아냐. 20개, 50개, 100개를 한 거다. 그러면 10개가 나오는 거지. 그럼 다음 사람 딱 봤을 때는, 오, 쟤 하는 족족 되네? 이렇게 보인다는 거죠. 네. 근데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들. 삶이 녹록하지가 않아요. 특별히, 이제, 여러분들, 우리 같은 흑수저들은 더 게임 체인저를 하기가 더 힘들어져. 더 힘들기 때문에 더 많은, 전 이렇게 비유를 하거든요. 지구가 있으면 지구가 점점 땡기는 힘이 더 세죠. 우리는 이 지구를 벗어나려면 탈출 가속도를 붙이려면 초당 11km/s라 그러나요? 어쨌든 그 속도를 만들어내려면 말도 안 되게 어마어마한 에너지가 필요해요. 그러려면은 좋은 부모를 만나 뭐 돈이라든지 백이라든지 아니 지식적이라든지 아니면 좋은 하빗을 물려받아가지고 가지 않으면 우리 같은 사람들은 진짜 이거를 장시간 안에 압축해서 시간을 투자해갖고 뭔가를 만들어내는 수밖에 없어요. 예, 그래서 저는 그 부분을 여러분들에게 이제 주문을 하는 거고 선배로서 그거에 대한 베네핏을 저는 어쨌든 보고 있다. 저는 개인적으로. 그리고 그렇게 해서 왔을 때 이제 실제 이제 그런 친구들이랑 경쟁할 때 되게 쉬워요. 왜냐면 뻔한 것들이 뻔해요. 그냥 똑똑하고 말 잘 듣고 정해진 거 안에서 잘하고 딱 그 케이스이기 때문에 저는 어떻게 보면 다름으로 승부를 했죠. 다름. 제가 또 하나 강조하는 게 유니크니스거든요. 독창성. 다 다르게 생겼는데 다 똑같이 가려고 하니까 그게 문제가 되는 거거든요. 저가 만약에 한국적인 곳에서 살았잖아요. 그러면 저는 절대 좋은 대학 못 갔어요. 실패했죠. 저는 절대 좋은 직장 못 구했을 거예요. 저 같은 캐릭터는. 왜냐면 한국은 딱 정해져 있잖아요. 그런 캐릭터들이. 그렇기 때문에 저 같은 경우는 이제 나를 내가 누군지를 알고 내가 얼마나 바보 같고 멍청하고 그렇기 때문에 더 노력을 해야 되고 그리고 다 잘할 수 없기 때문에 뭔가를 집중을 해야 되고 그 부분에서 그 집중하는 것도 저보다 잘하는 사람이 많기 때문에 여러 개를 융합을 시킨 거죠. 건축, 디자인, 그 다음에 코딩 이 세 개를 융합을 시켜가지고 비주얼라이제이션도 있고 이걸 융합시켜가지고 내가 할 수 있는 영역을 딱 만들어 버리는데 그게 요즘 트렌드랑 맞아 버린 거죠. 네. 왜냐면 요즘은 디자이너가 코딩도 다 하거든요. 그런 인재를 원해요. 미국에서도. 코딩만 해서 안 돼요. 디자인만 해서도 안 돼. 이 두 개를 잘 해야 되는데 전 거기다가 이제 완전 로우 레벨까지 하니까 뭐 오픈젤이나 웹젤이나 쉐이더 랭귀지도 하니까 이제 어떻게 보면 아키텍처를 짤 수가 있는 거죠. 소프트웨어에. 그런 부분들 때문에 베네핏을 받은 거고 앞으로 시간이 어떻게 흘러갈 거냐? 5년 뒤, 10년 뒤 전략 있죠, 저도. 예. 물론 그 전략 중에서 실패할 부분도 분명히 있을 거예요. 그리고 그 전략을 이뤄내기 위해서 제가 지금까지 공부했던 것보다 더 많이 노력을 해야겠지만 그동안에 쌓았던 가속도가 있어서 여러분들보다는 좀 더 편하게 가겠죠. 예. 그런 것들이 있겠지. 그래서 좀 더 좀 기계적으로 전략적으로 판단을 하자. 감정 좀 배제하고 그래야지 제대로 보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는 너무 우리를 과대평가해. 과대평가하면 안 돼요. 아니 당연히 내가 하면 나는 이렇게 코딩할 게 되게 많아. 그리고 이것도 해야 되고 저것도 해야 되고 이건 내가 과대평가했기 때문에 이걸 한다고 본 거야. 못한다니까요, 우리는요. 그러니까 되게 적나라하게 보면 하나도 제대로 하면 다행인 거라니까요. 그것만 파세요. 근데 그게 하나를 제대로 하잖아요. 그럼 이게 화학 반응이 일어나고 펀드멘탈 같을 경우에 딱 보는 순간 딱 이해가 돼요. 그 사람이 못 보는 것까지 다 보인다니까. 왜? 얘기하잖아요. 모든 학문들은 들어가잖아요. 뿌리를 갖게 두고 있어요. 특히 컴퓨테이션 디자인 이쪽은 다 갖게 두고 있어요. 제가 개런티 해드릴게요, 진짜. 그 부분이 보입니다, 여러분. 신세계가 보여요. 마치 신 들린 것처럼 귀신이 보이는 것처럼 보여요. 딱 그렇게. 네. 지금 그래서 뭐 30대 유학 가는 거 우째 생각하시나요? 네. 졸업했고 사무소에서 일을 해서 유학 갈 돈을 벌어가는 건 너무 늦나 생각하시나요?
제가 여러분들 30대 넘어서 갔습니다. 제가 돈 벌어서 갔습니다. 예. 제가 돈 벌어서 갔고, 저 솔직하게 말씀드리면 제가 35세 시작했어요. 대학원을. 35세. 35세 시작해서 37에 대학을 끝냈어요. 마쳤어요. 제가 2017년도에 졸업했어요. 하버드. 예. 근데 그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여러분들. 다시 이야기하지만. 유학 간판 다 띄고, 학벌 간판 다 띄고, 요즘은요, 그냥 실력. 전 이렇게 물어보거든요. 야, 너 해봤어? 안 해봤어? 이거 알아, 몰라? 다시. 이거 알아, 몰라? 아는 사람들은 많아요. 다 말은 해. 다 말은 하는데, 그냥 알고만 있는 거야. 근데 그거를 할 줄 아는 것과 차이가 엄청 커요. 또 할 줄 아는 것과 했던 것까지 차이가 또 어마어마하게 커요. 그래서 내가 했던 것들은 우리 뭐라 부르냐? 실력이라고 부르죠. 그거를.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그렇기 때문에 그거를 기르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실질적인 전투력을, 실력, 근육을 기르다 보면 거기에 맞는 학위가 달라붙고 거기에 맞는 포지션이 달라붙을 때 화학반이 빵 일어날 수 있다는 거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내가 유학이 필요하다, 내 커리어에서 필요하다, 그리고 난 꼭 해야 될 것 같다. 니네들이 뭐라 그래도 나는 이거 하고 싶어. 그러면 마흔이 돼서도 가세요. 제가 유학 갔을 때 자식을 셋 딸고 들어오신 형님도 봤어요. 저보다 나이가 10살인가 더 많았었어요. 그러니까 거의 한 40대쯤 되는 형님이셨죠. 네. 여러분의 스토리를 만드세요, 인생에서. 신경 쓰지 마세요. 물론 신경을 쓰이겠죠. 주변에 이래라 저래라 이래라 저래라. 그러면 그 사람이 내 모든 미래에 대한 어떤 이렇게 후회라든 이런 거 책임질 거예요? 안 질 거면 그냥 조용히 계시라고 하시고 그냥 가세요. 그냥 좋은만 오케이 너는 그렇게 생각하는구나. 오케이 땡큐. 그리고 이제 필요하다면 가세요. 그건 중요하지 않아요. 저는 제가 유학 준비할 때 한 번도 내가 유학 안 간다는 생각을 해본 적이 없어요. 돈 때문에 안 된다고 생각해 본 적도 없어요. 제가 런던 갔다 와서 26살 때 그때 아는 교수님이 계셨는데 그분 과외를 해드렸었어요. 근데 그분이 저한테 물어보는 거예요. 남친 너 몇 살이니? 물어보는 거예요. 그때 제가 26살이었어요. 26살입니다. 그러니까 그분이 야, 네 나이 때는 이렇게 빼서 줄 때가 아니라 빼서 담을 때야. 그래서 30대, 40대 됐을 때 이거를 빼서 돈으로 바꾸는 거야. 그러면서 그분이 예일대학교를 나오셨거든요. 그분이 나한테 그러는 거예요. 너 유학 가라. 너 같은 애들 유학 가면 진짜 잘 될 수 있다. 그 전까지는 전 단 한 번도 누가 저한테 그렇게 인컬리지 해본 적이 없어요. 단 한 번도 공부를 해라, 뭐 대학원을 가라, 뭘 해라. 왜냐면 저는 진짜 아까 말씀드린 춤추는 사람들, 제가 춤추는 친구들은 한 번 이런 적이 있었어. 내가 MIT에서 일하고 있을 때 친구들이 그래. 야, 너 미국에서 뭐 하냐 그래요. 또 내가. 나 MIT에서 연구원으로 일하고 있어. 그러니까 내 친구가 뭘 하는지 알아요? 아, 그래? MIT? 거기 뭐 하는 데냐? 돈은 많이 주냐? 이런 친구들이야. 그런 친구들이랑 계속 같이 있다가 MIT가 뭐 하는지 모르는 애들이야. 물론 다 알 필요는 없겠지만 어쨌든 간에 그런 상태고 나한테 이렇게 좀 해봐라라고 인컬리지에서는 한 명도 없었어요. 그 전까지. 근데 어떻게 보면 그분의 한 말이 내 인생을 바꿨다고도 볼 수 있죠. 나를 이렇게 평가해준 사람이 있었어? 한번 해볼까? 그래서 제가 지금도 기억나는 게 학교 캠퍼스 내려서 PC방에 들어가서 찾아봤어요. 거기 뭐 하는 데인지. 뭐 예일대, 뭐 이렇게 GSD, 뭐 콜롬비아 대학교, 이런 아이빌리그 보면서 얘네들 건축을 이렇게 하네? 그때 당시 한창 이제 파라메트릭 AA에서부터 나온 그런 것들이 이제 막 퍼지고 있을 때였거든요. 이런 것도 안 해, 저런 것도 안 해? 뭐야, 내가 더 잘할 수 있을 것 같은데? 그 생각이 딱 들면서 졸업할 때까지 제가 10년 걸렸거든요. 정확하게. 그 얘기 듣고 제가 런던 갔다 온 다음에 2007년도 겨울부터 공부해서 2017년도에 딱 졸업했으니까. 10년 동안 우울증을 3번 걸렸어요, 제가. 진짜 괴로워. 얘가 진짜 이걸 얘기를 하면 여러분들 안 믿으실 거예요. 웬만한 사람들 안 믿거든요. 제가 딱 한번 병원도 입원해가지고 여기에 시술해가지고 파이프 같은 거 꽂고 보스턴에 팔이 올리면 아파. 이게 그 폐를 건드려가지고. 그래서 설거지해야 밥을 먹을 거 아니에요. 팔을 이쪽에 이렇게 들고 꽉 잡고 이렇게 설거지하고 그 한겨울에도 돈이 없으니까 자전거 타고 자전거를 끌고 다녔어요. 제가 살고 있는 곳이 하이랜드였거든요. 보스턴에 눈 내리면 이만큼씩 오는데 거기를 여기 그 시술기를 차고 이 팔 올리면은 고통이 엄청 심한데 그거 들고 제가 학교 다니고 공부하고 그랬었어요.
그리고서도 TA 2개씩 하고, 그거 딱 끝나면 돈 들을 거 없어. 학교에서 잤죠. 하버드는 문을 잠가버리는데, MIT 같은 경우는 제가 MIT 학생증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MIT 같은 경우에는 학교가 열려 있어요. 그러면은 아무 데나 들어가도 돼요. 그래서 검사하는데 그 학생증 보여주면 넘어가거든요. 거기서 제가 몇 주일 지냈었어요. 그러다가 내 친구랑 그 호세라고 있죠, 호세. 그 GSD, 그 하버드 컴퓨테이션 디자인 가르치는 호세. 걔가 내 친구거든. 걔가 날 본 거야. 남자도 여기서 뭐 하냐고. 아, 잘 데 없어. 그러니까. 아, 그래? 하면서 걔네 스페인 애들 연락처가 있거든요. 한국 애들 좀 끈끈해. 걔네들한테 연락 돌려갖고 방앗간 비는 거 있다서 제가 거기 들어가서 살았었거든요. 그렇게 진짜 말도 안 되게 해서 저는 지금 졸업을 한 거예요, 어떻게 보면. 전투력과 여유는 같이 있을 수 있는 건가요? 저는 같이 있을 수 있다고 봐요. 네. 근데 이게 전투력의 정의와 여유의 정의를 먼저 좀 고민을 해봐야 되는데, 어, 일단 저 같은 경우는 사실, 음, 근데 여러분들 사실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제가 나이가 이거보다 더 많이 먹잖아요? 그럼 전 전투력을 다른 쪽으로 돌리거나 그렇게 할 거예요. 왜냐면은 인생의 모든 단계가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20대 때 해야 되는 포지션이 있고 30대 때 포지션이 있고 전투력이 항상 좋은 건 아닌 것 같은데, 그러니까 저 같은 경우는 뭔가 내가 집중력을 발휘하고, 다 같은 이야기지만 집중력을 발휘하고 뭔가 한다고 했을 때 거기에 확 몰입이 돼 있죠. 몰입이 돼 있다고 보면은 여유라는 개념이 필요가 없고, 만약에 그때 당시에 어떤 여유가 요구가 된다면 그것들을 하죠. 예를 들면 뭐 가족끼리 어딜 간다거나, 아니면 뭐 저도 한국에 있을 때 뭐 여자친구도 있었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그 친구들이 뭐 어디 뭐 놀러 가자고 한다던가 친구들이랑 같이, 뭐 예를 들면 뭐 놀이동산을 간다고 했을 때도 하루 이틀 빠진다고 해가지고 뭐 문제 없거든요. 어차피 머릿속에선 계속 그렇게 돌고 있을 테니까 그 정도는 갈 수 있을 것 같은데, 제가 이해하는 여유는 그런 거거든요. 사실 제가 여기 LA에 있어요. 앞으로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LA도 볼 게 되게 많다 하더라고요. 저는 밖을 잘 안 나가거든요. 근데 이제 그런 건 있죠. 그 밖에 나가서 좀 여유롭게 놀 기회가 되면 나가서 놀죠. 근데 그렇게 안 할 때는 그냥 집에서 작업을 하거나 그러죠. 그래서 저는 물론 전투력과 여유의 정의가 어떻게 보느냐에 따라 달라질 수 있겠지만, 저는 기본적으로 같이 갈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무게중심의 차이겠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뭐 틀릴 수도 있고, 네, 제 개인적 생각입니다. 그러니까 정말로 그런 것 같아요. 이게 여러분들 진짜 전쟁터라고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여러분들 진짜 전쟁터에서 살아있는 것마다 어떻게 보면 기쁠 거 아니야. 그렇잖아요. 그리고 아무리 힘들더라 하더라도 이게 힘든 게 아니라 생존에 이렇게 연결이 되는 거라고 친다면 이걸 할까 말까 하는 생각을 안 할 거야. 그쵸? 무조건 일단 하고 보는 거죠. 일단 이걸 해야 되는 거니까 선택의 여지가 거기서 낭비되는 에너지가 없는 거야. 그냥 하는 거죠, 그냥. 예.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그렇게 정리를 하면 어떨까 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참 저도 살다 살다 별걸 다 해보네요. 이렇게 라이브로 이런 이상한 이야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네. 아, 근데 저는 제가 물론 이렇게 인생을 이제 살아왔지만 일반화 될 수는 없다고 생각을 해요. 네. 저도 다시 인생을 살아서 다시 이렇게 하라? 아, 못할 것 같아요. 네. 저는 그때 매 순간순간 집중했던 것 같고, 난 이렇게 했는데 넌 왜 이렇게 못해? 이런 것도 불가능해요. 이게 운도 굉장히 좋았고, 그렇기 때문에 또 결과론적으로 여러분들이 저를 안 봤으면 좋겠어요. 그냥 과정적 측면에서, 아, 나보다 더 힘든 상황에서 했네?
어쨌든 저 사람이 나보다 좀 상황이 낫네. 내가 저 사람보다 상황이 좀 낫네. 그럼 나도 하면 더 잘 될 수 있지 않을까? 예를 들면은 그냥 일반화 시키는 거죠. 일반화. 그러니까 거봐, 어차피 해서 안 돼. 그냥 시도 자체를 안 해버리는 거예요. 그러지 말자는 거죠. 방학 동안 해왔던 게 다 실패해서 패닉이었는데 마인드세트. 아니, 실패는요, 여러분 되게 중요한 거라니까요. 실패가 저는 어느 정도 중요하게 생각을 하냐면, 제가 다시 얘기해요. 춤출 때 얘기했잖아요. 춤출 때. 저는 항상 그걸 얘기를 하거든요. 여러분, 토머스라는 기술 알죠? 토머스라는 기술, 뭐 헤드스핀이라는 기술. 이게 그 기술을 내 근육에 익히려면 머리로 이렇게 계속 하면 돼를 끝나는 게 아니라 근육이 그걸 자다 말고 일어나서도 그냥 균형 잡고 탕탕탕 쳐도 돌아가야 돼요. 그러려면 근육이 다 모든 것들 말 그대로 수련을 해가지고 내 몸에 체화시켜야 되는 거거든요. 그러려면 얼마나 많은 반복이 필요하겠어요. 근데 반복 중에서 내가 원하는 상태를 못 얻어냈을 때 이거 우리는 다 실패라고 본다는 거죠. 실패는 나쁜 게 아니라니까요. 근데 물론 결과론적 측면에서 예를 들면 내가 10개 어떤 회사라든지 뭐 컴피티션이라든지 이런 걸 했는데 결과가 다 안 나왔어. 좌절스럽겠죠. 쉽지 않겠죠. 근데 이거에서 뭘 챙겨 가질 수 있냐를 보는 거예요. 뭘 챙겨 가질 건데. 실패를 했어. 실패했네? 아인슈타인이 이런 얘기 했잖아요. 똑같은 실험을 반복하면서 다른 결과가 나온 거는 인세인하다 그러거든요. 미쳤다 그러거든요. 자, 실패를 했어. 오케이? 또 도전하면 되죠. 근데 어떻게 도전할 건데, 이번에는. 거기서 나를 계속 알아야 된다니까, 나를 알아야 돼. 내가 어떤 부분에 강하고, 어떤 부분에 초월적인 집중력을 발휘하고, 어떤 부분에 심장이 뛰고, 잠이 뭐야. 그냥 모든, 옆에서 전쟁이 나고 사람이 죽어나가도 거기 안에 확 몰입해가지고 하는 그런 게 어디에서 있는지. 사람마다 다 다르게 지어졌거든요. 그런 거를 이제 하는 거고. 그리고 여러분들 이제 이런 게 있어요. 제가 유튜브 이런 거 하기 전에 이제 고민을 많이 했죠, 저도. 근데 그 성공한 사람들은 많아요. 진짜 어떤 의미를 보면 그때 말로 하버드 나온 사람 많죠. 요즘 또 경기 안 좋아서 한국 많이 들어갔잖아요. 설계사무소 같은 데 들어가서 책상 빵 치면 절반 이상은 다 아이비리그 출신일걸요. 거짓말 좀 못하면 많아요, 그런 사람들. 네. 근데 저는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이게 각자의 드라마가 있다. 각자의 드라마.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저도 지금 어떻게 보면 NJ 채널이라는 건 결국 저의 아이덴티티잖아요. 저의 드라마인 거거든요. 근데 이 드라마가 그냥 잘 돼서 잘 돼서 잘 됐다. 근데 사람들이 거기서 보나요? 아무도 안 보지. 그잖아요. 드라마가 속단 말로 뭐가 익사이팅먼트가 있어야 돼요. 뭔가 나는 절대 그렇게 안 했을 건데 나랑 좀 비슷하지만 혹은 나보다 더 안 됐지만 내가 뭔가 거기서 배울 수 있는 레슨이 필요하다는 거죠. 나만의 플롯이 필요한 거야. 플롯. 그러니까 스토리가 필요한 거예요. 저는 어쨌든 간에 그 스토리를 내가 원하든 원치 않았던 간에 어쨌든 간에 지금 이제 30대 후반이 돼서 어떻게 만들어진 거잖아요. 이렇게 좋던 내 인생인 거야 이게. 어쨌든 간에. 그래서 지금 여기서 나의 캐릭터가 있고 여기에 나의 어떤 컴퓨테이션 디자인이라든지 세상을 바라보는 것, 그다음에 실패를 다뤄내는 것들, 어떤 나만의 물론 완성되진 않았지만 어쨌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의 어떤 인생의 그 단면에서 나만의 어떤 생각들도 분명히 있다는 거죠. 그래서 그것들을 여러분한테 말씀드리는 거. 그래서 여러분들은 그 부분을 어떻게 보면 좋게 봐주셔가지고 오신 것들이고. 그러면 제가 너무 굴곡 없이 이렇게 뚝뚝뚝 왔다고 친다면 아마 이렇게 생각하실 거예요. 아, 쟤는 원래 저러네. 그쵸? 쟤는 원래 공부 잘했던 애. 아, 원래 해도 잘 되는 애. 그렇잖아요. 근데 여러분들 뜯어보시면은 뭐 스티브 잡스도 그렇고 뭐 우리가 이제 되게 인생의 롤모델까지는 아니더라도 좀 뭐랄까요.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인생의 감명을 받고 도전을 받는 그런 사람들을 보면은 항상 그들만의 스토리가 있고 거기 안에서 뭔가 레슨을 찾아간다는 거죠.
계속 제가 지금 뻔한 얘기 하는데, 어쨌든 그 방학 동안에 해왔던 것들이 다 실패라고 한다면 그것들을 반전시킬 수 있는 드라마 만들어서 그 과거들을 끌어오는 거죠. 제가 이렇게 한번 상상해보세요. 내가 지금 어떤 의미로 보면 제 과거에 누구한테 숨기고 싶은 과거일 수도 있어요. 공고 나왔어. 공부 제대로 못했어. 그리고 하여튼 그런 것들. 근데 드라마적 차원으로 봤을 경우에는 어쨌든 저는 맥을 다 맞고 대학원까지 졸업을 하고 지금 되게 환경이 안 좋음에도 불구하고 코로나라고 환경이 안 좋음에도 불구하고 저는 전혀 타격을 안 받고 오히려 더 좋은 환경에서 이렇게 많은 시간을 만나서 여러분들에게 소통할 수 있는 시간도 갖고 여기까지 왔단 말이에요. 왔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그 과거에 실패했던 상황들, 안 좋았던 상황들이 더 의미가 있어지는 거예요. 사람들한테 더 이렇게 뭐랄까 그냥 딱 뜯어서 다른 사람의 얘기가 아니라 나도 하면 저렇게 될 수 있겠다라는 그런 도전이 들지 않나 라고 이제 개인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네. 여러분들 어떻게 생각하실지 모르겠지만 좀 음, 네. 아 그렇습니다. 그래서 전투력 사실 다 갖고 있죠. 누구나 다 갖고 있죠. 누구나 다 갖고 있는데 제가 반복해서 말씀드리지만 그냥 돌덩이로 놔둘 것이냐 아니면 이 우라늄으로 갖고 와서 화학 반응을 해서 진짜 핵 반응을 낼 것이냐. 어차피 우리가 남들 다 똑같이 보내는 20대, 30대 이렇게 있는데 꼭 뭔가 성취하고 꼭 뭔가 만들어내야지 성공적인 삶이다. 전 그렇게 보지 않아요. 다시 말씀드리면 행복해야 돼요. 근데 행복하려면 우리가 사회란 인간이 무인도에 있으면 좋은 차가 필요하겠어요? 그렇잖아요. 어쨌든 인간은 어떤 사회적 동물이고 특별히 지금 뜬구름 잡는 얘기 하지 말고 지금 대한민국에서 살아남으려면 어쨌든 간에 돈이 필요하고 직장이 필요하고 거기에 맞는 주거가 필요하잖아요. 의식주가 필요하려면 어느 정도 사회에 나를 팔아야 된다고. 그러려고 친다면 남들 하는 거 다 해야겠죠. 공부도 하고 대학도 가고 대학원도 가고 포트폴리오도 만들고 계속 뭔가 만드는데 일단 만드는 건 만드는데 그것들을 할 때 과연 우리는 어떤 연료를 태울 것이냐. 부모가 주는 돈이라는 연료를 태울 거냐 아니면 부모가 주는 어떤 그 인맥 아니면 여러 가지 것들 있죠. 그런 걸 태울 거냐. 이도 저도 없다. 나 진짜 태울 게 아무것도 없다. 그럼 과연 그런 우리들에게 태울 수 있는 에너지가 뭐가 있을까? 저는 그거를 이제 전투력으로 오늘 이야기를 한 거고 좀 열정적인 부분들 찾아내고 정말 여러분들이 상상하는 그 이상의 결과 저는 그랬거든요. 제가 여기까지 몸에 있어서 제가 생각했던 폭이 여기였다고 친다면 좋아지면 여기 나빠지면 여기 그러면은 이게 점프를 할 때 항상 이 바운드리에서 일어나면 절대 점프가 안 돼요. 이거를 뛰어넘는 몇 단계가 있어야 돼요. 전혀 내 예상 밖에 넘어서는 뭔가가 빵빵 터져줘야 되거든요. 그게 몇 번 터져줘야지 내 시작 위치가 워낙 밑바닥이었기 때문에 그게 있어야지만 올라가는 게 어느 정도 한계라기보다도 속도가 붙는다는 거죠. 그런 관점으로 본다면 내 인생에서 내가 지금까지 경험하지 못한 정말 말도 안 되는 행운이 빵 터져주고 어떤 결과가 빵 터져주려면 내 인생에서 지금까지 내가 생각하지 않았던 말도 안 되는 시도를 한번 해보래요. 저도 그래서 막 사람들 그냥 이메일 보내서 찾아가서 막 물어보고 가르쳐 달라고 했고 진짜 뻔뻔한 짓도 되게 많이 했었고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 뭐 이메일 주고 해도 제가 다 성실하게 답변해 드리려고 노력하는 게 전 이런 베네핏을 되게 많이 받거든요. 미국에서도 마찬가지로 다 소개 받아서 그 사람 만나서 제 상황 설명하고 도와달라 이야기하고
또 그 도움을 받고 또 다운으로 점프하고 그랬을 때 엄청나게 많은 에너지가 필요했어요, 저도. 그래서 어쨌든 저는 뭐 지금 전투력으로 이야기했지만 결국 우리가 무언가를 하려면 무언가를 태워내야 되거든요, 연료로. 그러려면 이제 뭐가 있냐, 그런 것들 한번 고민할 수 있게끔 저의 어떤 인생의 어떤 그 에피소드들을 여러분들한테 제가 좀 버무리면서 약간 두서없이 이렇게 좀 이야기를 좀 했는데, 나름대로 스스로가 또 좀 챙겨 가질 수 있는 것들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들도 우리 이야기를 하면서 좀 챙겨 가질 것들 좀 챙겨 가져가시고, 네. 또 뭐 질문 있으신가요? 이제 슬 마무리하는 차원으로 들어가도 괜찮을 것 같은데. 좀 약간 어떻게 하지 할까 말까 하는데 이게 좀 하니까 좀 되긴 되는 것 같네요. 예. 여러분들 많이 안 오실 줄 알았는데 또 와서 이렇게 또 질문도 해주시고 그래서 또 혼자 얘기하는 게 좀 쉽지 않을 것 같았는데 어쨌든 예, 이렇게 얘기가 잘 됐네요. 한 1시간, 한 40분, 2시간 정도 떠든 것 같아요. 예. 하여튼 제가 오늘의 요약은 그거예요. 예. 일단 저도 여기까지 오면 있어서 생각을 곰곰이 해보면 가장 중요한 게 뭐였냐 했을 때 결국에는 멘탈리티, 동기, 전투력, 그냥 어떻게 이거를 보고 해야 되는지, 어떤 연료를 태워서 왔는지 여러분들과 함께 같이 이야기를 나눠보면 어떨까 해가지고 두서없이 이야기를 나누는데 하여튼 좀 선배로서 예, 모르겠어요. 그냥 워낙 잘하시는 분들은 다 잘하시니까 근데 좀 이렇게 저도 흑수저 우리 흑수저 마라톤들 제가 그런 미디움에 글을 쓰는 게 있는데 흑수저 마라톤이라고 이제 해가지고 쓰고 있는데 좀 이런 케이스들이 많이 나오면은 또 후배들한테 좋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처럼 또 다른 마라톤을 달리시는 분들한테 좀 먼저 뛴 선배로서 드리는 말씀이니까 좀 좋게 여러분들 상황에 맞춰가지고 잘 소화해가지고 또 좋은 에너지로 됐으면 좋겠다는 마음으로 오늘 라이브를 마무리하면 어떨까 라고 생각을 합니다. 더 뭐 이렇게 하실 말씀 있으신가요? 네. 없으면은 하여튼 오늘 너무 수고 많았고 다음 주에는 제가 미리 살짝 광고를 드릴게요. 여러분들 라이브 참여하셨으니까 민세희 씨라고 우리나라 최초의 테드 펠로우거든요. 민세희 찾아보시면은 되게 유명하신 분이에요. 사실 그분이 저 유학 간다 했을 때 250만 원인가 300만 원 잘 기억이 안 나. 한 달치 월급을 캐시로 저한테 주셨어요. 남주씨 공부 열심히 하고 와 그러면서 그 누나를 이제 제가 요청을 해가지고 다음 주에 그분 근데 엄청 재밌어요. 엄청 재밌어요 그 누나. 지금 서강대에서 가르치고 계시고 일단 되게 유명하신 분이에요. 민세희 씨라고 찾아보시면은 제가 홍보 비디오를 다음 주 중반 정도쯤에 한번 만들어 드릴 테니까 너무 재밌어요. 그 누나는 너무 해피 바이러스여서 일단 다음 주 라이브는 그렇게 뵙는 걸로 하겠습니다. 너무 감사드리고 여러분 자 화이팅 합시다. 화이팅 하고 자 피하지 말고 자 다 들어오라고 하고 인생 정면으로 딱딱 부딪혀서 이겨내는 20대 30대 되길 바라겠습니다. 네, 자 그러면은 오늘 라이브 여기까지 하시고 또 주말 잘 마무리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 바이 바이 바이.